네, 자, 공무원 이제 면접 보시게 될 분들, 네, 예, 곧 보시게 될, 자, 수강생분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이 녹화 시간은 이제 지난 주 토요일 날 일주일 전이죠. 여러분들 이제 필기 시험, 예, 아마 이게 아마 원래 마지막 시험인 분들도 꽤 많으시고 뭐 그러시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고생하셨고요. 이제 일주일 뒤에 제가 오픈 특강이라는 걸 늘 했습니다. 이제 군무원은 한 지가 지금 3년째인가? 4년째인가 그런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제가 뭐 이게 따로 강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그러면 뭐 그냥 기출 예 뭐 그냥 보시면 뭐 대부분 다 그냥 커버되는 내기라 뭐 딱히 제가 해드릴 역할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그 뭐 되게 이제 지방직이나 국가직 보시는 분들도 얼추 많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질문들 이렇게 모아서 좀 참고하세요 이러고 이제 던져드리고 이제 뭐 그냥 열심히 얘기하고 나오시면 돼요. 뭐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보니까 좀 과도한 그 시장 분위기가 예, 약간 떴다방 면접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 학원 측 여기 해커스도 이제 군무원 팀이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원 측에서 막 요청을 해서 좀 해주시면 안 되냐 뭐 이래서 예, 좀 그렇다 그래서 좀 클레임들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껴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최초에 한 4년 전 할 때는 그냥 잠깐 그냥 오리엔테이션만 좀 하고 그러니까 자료 드리는 그 정도만 하고 그때 교재도 안 만들고요 그냥 자료만 묶어서 그냥 PDF로 다 드리고 뭐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번듯한 군무원이라는 이름을 단 교재가 나온 지가 3년째일 거예요 이게 아마 되게 얇죠. 죄송합니다. 뭐 넣을 게 별로 없어서요. 그래서 좀 정확한 정보를 좀 뭐 알려드리는 겸 제가 뭐 국가직 지방직은 다 하니까 예, 제가 뭐 커버하는 수강생이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응시생들 중에 뭐 국가직 7급이나 5급은 5급은 뭐 별로 이렇게 면접 준비를 안 하시니까 그렇고 7급 같은 경우는 한 8, 90% 정도 필기 합격생 분들이 커버가 되고요. 뭐 민간 경력 채용 분들은 거의 또 한 7, 80%뭐 그렇게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늘 이렇게 오픈 특강을 해왔어요. 늘.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 제일 중요한 건 뭐 어떻게 면접 보는지, 예, 뭐 묻는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그죠? 얼마나 떨어뜨리는지 뭐 그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닥이 또 이 공포가 많은 바닥이라서 뭐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일단 정보가 좀 이렇게 좀 체계적인 정보가 그전에는 좀 없었고 또 이게 약간 이쪽 면접 시장이라는 게 약간 떴다방 같은 거가 좀 느낌이 좀 있죠. 예. 그래서 뭐 각종 스피치 학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예전에 희한한 거 진짜 많았어요. 뭐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자료 주면 돈 준다. 돈 주면 자료 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참 희한한 거 진짜 많다. 그래서 좀 교통 정리를 좀 해야겠다.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제 오픈 특강을 시작을 한 게 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자, 아무튼 이 정도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 정확하게 좀 정보를 알려드리는데 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 뭐 면접이라는 게 조금 뭐 낯선 거기는 하지만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그 특정 정보들만 부각해서 뭐 군무원 면접이 뭐 약간 전생에 나라를 구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데도 많고 너무 과도한 게 좀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면접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 좀 아무튼 그래서 조금 여기서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는 쪽으로 좀 정리를 하고 또 중요한 내용은 제가 자료로 일단은 다 오픈 자료로 드렸으니까 아마 채팅창이나 요 밑에 안내창에 보시면 링크가 아마 있을 겁니다. 프린트하지 마시고요. 예, 제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 있는 거니까 그냥 참고용으로 그래서 그 뭐 조금 그 워낙 그 군무원은 직렬도 많고 예, 뭐 육해공 무슨 국방 이렇게 따지고 죄송합니다. 해병을 뺐네요. 예. 요즘 나라를 구하는 해병이신데 아무튼 다 다르고 이래서 워낙 흩어져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좀 정보들이 너무 좀 복잡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좀 심플하게 저 큰 그림을 좀 보고 뭐 대충 이런 시험이군. 그리고 또 이런 거 묻는군. 뭐 요 정도 준비하면 되겠군. 뭐 요 정도의 큰 어떤 개념을 잡으셔서 각자 이제 자기 스케줄들이 있으시잖아요. 예, 나름의 여건들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각자 여건에 맞게 좀 최적화해서 준비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뭐 저는 지난해 그럼 이만큼 들으셨더라고요. 예. 그뭐 제가 그렇게 많이 해드리는 건 없는데 뭐 제 짐작엔 약간 독과점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PT는 좋아서 보라기보다는 뭐 딴 게 마뜩치가 않고 이거 싸네 뭐 이런 느낌이 있고 어머 다 있네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뭐 그래서 대충 요거 보면 되겠네 뭐 이런 느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주셔서요 감사합니다.
일단 이거보다는 제가 이제 가장 크게 생각을 하는 건 제가 늘 오픈 특강마다 이제 제 자랑을 좀 앞에 좀 깔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넌 누구냐 그러면 뭐 강사가 실적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무슨 인간성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요. 참고로 저도 전방에서 예, 전방 철책부대에서 예. 저는 이제 24개월일 때 했습니다. 예, 만 2년 동안 겨울을 4번 보내고 온 사람이라 뭐 군에 대해서 참 할 말이 많은 사람이긴 합니다만 아무튼 뭐 제 성과는 이제 이거 같아요. 뭐 예전부터 꾸준히 모아온 것까지 치면 지금 질문 사례들만 1253개, 다음에 면접 후기만 298개, 그러니까 질문들만 모아놓은 게 이 정도고, 이게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는 걸 복귀해 주신 분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가 됩니다. 제가 한 3년치 정도부터 이제 후기를 받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매년 한 100개씩 정도는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약간 큰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면접 강사지만 각 시험마다 고유성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예, 뭐 지방직은 서울 면접과 경기 면접과 예, 뭐 경북 뭐 이런 면접이 다 결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따지면서 보는 그런 기본적인 정보는 다음에 또 군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보는 여러분들이 이제 알려주시는 정보에 기반을 합니다. 그죠? 예, 제가 무슨 천량이 있어서 면접장 안에 들어가서 뭐 면접위원의 속마음을 독심술을 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보들을 그대로 잘 모아서 여러분들이 좀 정신사납지 않게, 예, 그 선후, 경중, 예, 어떤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게 잘 정리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필기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필기 과목이라는 게 뭐 자료만 대따시만하게 줘가지고 알아서 봐 이러는 건 되게 무책임한 강사님이실 테고 시간도 없고 바쁘고 그죠 외울 것도 많은데 일단 요거 좀 먼저 우선하고 뭐 나머지는 뭐 그냥 뭐 반쯤 버리고 찍어서 맞추면 땡큐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각자가 이제 선후 경중을 가리시니까 이 자리에서 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가지고 뭐 시험 보는 거 아니까 서로 다 알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 공부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시험을 꽤 잘 봐서요. 곧잘 많이 붙었습니다. 예. 뭐 제가 뭐 맥시멈 3,500대 10 이런 것도 붙었고요. 예. 이상하게 시험은 잘 봐요. 공부는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예. 학점은 안 좋은데 예. 필기 시험은 많이 붙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게 그런 거에 대한 판단들이 좀 빠르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드리는 건 저 혼자게 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100%다 수강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 까고 시작하는 스타일이에요. 예, 뭐 그냥 그 한가한 얘기 뭐 이렇게 뭐 무슨 요즘에 군에 무슨 정신 상태가 어쩌느니 무슨 정훈 교육 받듯이 하는 강의들 아마 많이 많이 보실 거예요. 뭐 애국심이나 정훈 교육은 알아서 들으시고요. 저는 그런 데 별로 관심이 없고 오직 그냥 면접 정보에 관련된 부분들만 다만 이게 많이 모이고 누적이 될수록 약간 빈익빈 부익부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죠? 뭐 그냥 열댓 명 작년에 수강하셨던 분들 나타나고 열댓 명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과 그저 1,000명 데이터 갖고 얘기하는 건 좀 결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 혼자 보는 것도 아니고 다 보신다니까요. 보시니까 제가 뭐 구라를 치기가 좀 어렵잖아요. 예. 자, 그냥 그 정도로 이제 정확한 정보를 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자랑 삼아 말씀드리겠고요. 미리 좀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 면접 시험이라는 걸 도대체 뭐라고 정의를 할 것이냐, 뭐가 중요하냐라는 건 뭐 생각이 좀 다 다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취향이 말이 중요하다 말하는 게 예, 여러분들 1차 걱정은 그렇죠. 아, 수험 기간이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잊어먹었어요. 이제는 뭐 사람들 앞에 가면 뭐 머리가 하얘져서 말도 못 하겠어요. 그게 걱정이요. 말을 먼저 걱정하시는 분들이 태반이시더라고요. 제가 장담컨대 예, 닥치마다 얘기하고 나옵니다. 가서 메르가 하얘져서 애기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와서 떨어졌다는 분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좀 거짓말이고 저 한 분은 본 적이 있어요. 한 7, 8년 전에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제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과도한 걱정이다. 닥치면 다 한다. 뭐 여러분 필기 보러 가실 때는 어머나 내가 공부 좀 했으니까 야 상위 한 0.5배수 내에 필기를 붙겠군. 이러고 아침에 시험장 가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그죠? 오만 걱정하시면서 가셨겠잖아요. 또 멀쩡히 다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면접은 뭐도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 정서적인 거 뭐 진정성 있게 얘기해라든가 무슨 왜 군무원이니까 군인스러움 이런 거를 당당함 뭐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 이런 뜨뜨미지근한 얘기들을 하고들 있어서 저는 이런 데도 별로 이게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게 이게 정서가 아니고요 그냥 평가 요소에 따라서 그냥 기계적인 머신처럼 체크하면서 점수화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물론 이게 정답은 없는 세계이기는 하죠. 대부분 정답은 없지만 되게 비슷한 답들이 있고요. 어느 정도는 계량화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약간 주관적 요소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그 주관적 요소를 가지고 뭔가 요런 느낌이 되면 예, 뭔가 이렇게 씩씩하게 열심히 없지는 않으나 이게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뭐 양념 정도는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좀 과도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셔도 되겠다. 그다음에 약간 형식적인 게 있어요. 이런 질문에 이런 식의 답변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는다. 이제 학원에서 아주 많이 들으실 얘기 드릴 겁니다. 아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뭐 면접위원이 각 조별로 근데 6분만에 다 2, 30개 조가 한꺼번에 굴러가고 면접위원회도 하루에 막 100명씩이 동원이 되는데 인공지능이에요? 면접위원회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게?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말도 안 되는 멍멍이 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저는 좀 웃긴 게 본인들이 그 사회생활도 안 해보고 군대는 제대로 갔다 왔는지 공무원 생활은 좀 해보셨는지 뭐 그런 것도 참 모르는 분들이 이런 걸 가리키는 좀 희한한 동네라서 뭐 그런 것들도 좀 걸러 들으시고요. 저는 그럼 넌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는 그냥 정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이것도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들이 1, 2차 병합 시험이죠. 이게 아마 필기가 3차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모든 시험에는 평가 단위, 평가 요소라는 게 있고요. 또 지구상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험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나와. 그게 패턴이잖아요. 그죠? 무슨 예컨대 무슨 행정학 박사님이 행정학 여러분 필기 시험을 보면 20점 받아요? 택도 없는 소리죠. 그죠? 팩트나 습이 안 돼 있으면 어차피 떨어지는 거 매한가지예요. 이게 시험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바라옵기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죠? 뭘 묻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는 걸 근간으로 해서 그죠? 뭐 군인 다음은 군무원 다음을 보여주시건 각오와 포부를 보여주시건 그건 그 밑에 들어가는 하위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말로 가시면 주구장창 앉아가지고 이제 말하는 연습이나 하고 계시고 그죠? 이런 거 안 하면 또 진정성이 있네 없네 무슨 진솔한 아니 무슨 군무원을 위해서 태어난 분이 여기 어디가 있습니까? 예, 뭐 서로가 다 알지만 면접에 오는 걸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예? 요즘은 잘 군인분들이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면접위원으로는 군무원분이 오시면 군 관계자가 오시면 군무원들 와가지고 한 1, 2년 있으면 30% 사라지고 한 2, 3년 있으면 50% 사라지는 걸 모를까요? 서로?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럼 뭐 그냥 나는 뼈를 묻겠다 그러면 그냥 뭐 접대 멘트라고 이해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고 정보에 충실하지 않으시고 괜히 이런 겉절이에다가 자꾸 매몰되지 않도록 좀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말만 멀쩡하게 하시면 되고요. 오케이? 뭐 군무원분들이 나가서 무슨 연설할 일이 있습니까? 그냥 조용히 일하시면 되는 일이지. 그죠? 어쩌면 보이지 않게 그냥 존재하는 듯 존재하지 않은 듯 약간 살림살이하는 느낌이 좀 강하죠. 예를 들자면 그런 것 때문에 뭐 무슨 뭐 군인들 리더십을 발휘할 것도 아니고 까놓고 말해서 자 그런 느낌으로 해서 맡으면서 요 부분에 대한 거를 좀 정확하게 좀 인지를 하고 맞춰서 좀 제발 준비하자. 그러니까 면접도 시험이다. 오케이? 예. 뭐 말 푸는 거나 무슨 정서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다. 오케이? 예, 적절하게 이건 뭐 적절하게 접대용 멘트 좀 하시기는 하셔야죠. 그죠? 나라를 구할 것처럼 뭐 말은 하셔야죠. 다만 근데 그거보다는 정확하게 묻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보겠지만 질문에 거의 다 알고 가는 시험입니다. 거의. 왜냐면 질문이 빤하거든요, 많이. 또 이따 건 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되게 많이 빤합니다. 그래서 공무원 면접 중에서는 가장 단촐한 면접이고 단순한 면접입니다. 따라서 그냥 맞춰서 그냥 적정히 준비하면 근데 다만 벌어야 할 템이 좀 있습니다. 예, 이따 보겠습니다만 약간 전공 질문이라고 소위 말하는 건 나 참 복불복이네 이건 진짜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겨? 이런 거 좀 있어요. 근데 그 한두 질문을 가지고 영혼을 걸지 않으셔도 돼요. 뭐 적절하게 모르지 않는다고 하거나 잘 모르면 죄송합니다 해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의 평가에 뭐 그 자체가 면접인의 마음이 좋으셔서 좋게 이게 아니고요. 이 나중에 이따 평가 방법식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되지가 않아요. 전체 부분에서. 그러니까 아주 작은 포션을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실 게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발 쓸데없는 거 좀 하지 마시고 일단 기출 장학부터 해놓고 보자. 그러면 제 짐작엔 물론 이제 전공 퀴즈 때문에 버라이어티함이 있지만 그거는 좀 빼놓으면 나머지는 8, 90%가 커버가 됩니다. 일단은 그것만 하면 탈이 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일단은 그다음 플러스 알파로 약간 좀 지엽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좋은 답변들을 하시면 조금 더 평가가 좋아지겠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쓸데없다가 아니라 그죠?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핵심적인 거 코어가 있고 겉절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코어 질문은 빤하다고요. 아주 묻는 거 맨날 물어요. 예, 늘 그래 왔어요. 이게 변별의 의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뭐 굳이 변별할 이유도 사실 없어요. 예, 없기도 하고. 그러므로 코어를 장악하고 코어와 겉절이를 좀 나누시고 코어만 일단 장악해 놓자. 겉절이는 아이 뭐 복불복인데 뭐 되면 되고 나만 복불복인가 다 복불복인데 묻을겨. 요렇게 선후 경중을 좀 먼저 파악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딱 드립니다. 요게 이제 비법이라면 비법인데요.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그래서 뭐 제 역할이라는 건 일단 정확한 정보를 드리는 게 군무원에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러면 되게 얼핏 보면 되게 정신사나워 보이고 좀 어질어질 하거든요. 뭐 이렇게 복잡하냐? 뭘 이렇게 할 게 많은 거 같냐라는 착시 효과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서 아까 주와 종, 선과 후를 조금 나눠드리는 것과 또 무엇보다 또 이렇게 걱정 덩어리들이세요. 다 뭐 나이가 많으시면 많다고 걱정, 어리면 어리다고 걱정, 여성분이면 군 안 갔다 왔다고 걱정, 뭐 별별 걱정. 뭐 그래서 예컨대 뭐 하사관이나 등등등 좀 약간 좀 다니시다가 다시 오시는 분이면 또 왜 관뒀냐고 물어볼까봐 걱정. 저 군대에서 사고를 좀 친 것도 같은데 그건 안 되나요? 뭐 그런 걱정. 뭐 오만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죠? 예, 저 군수 지원했는데 했던 건 편의점 알바밖에 없는데 아무 경력도 없는데 어쩌가죠? 뭐 이런 류의 걱정 다 보십니다. 다 그런 걱정하시지만 결론은 뭐 결론은 마음고생이 좀 없지는 않겠으나 결론은 다 큰 탈은 없다. 다만 무조건 성적 순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게도 뭐 필기 정원보다는 일정 부분은 더 뽑을 수밖에 없고 뭐 동점자도 좀 있을 수 있고 뭐 군마다 직렬마다 경우의 수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꼭 그걸 뭐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대부분 또 여러분들이 뭐 대략 뭐 이렇게 입력해 놓으셔서 대충 내가 이 정도 점수대다 이런 거에 대한 약간의 감은 있지만 그게 뭐 100% 신뢰할 수도 없고 내가 1등은 아닌데 내가 뭐 커트라인에 걸쳐 가는 것 같기는 한데 몇 명 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붙을까 뭐 이런 걱정 뭐 이런 좀 알 수 없는 이런 점수대에 대한 고민들도 뭐 여기다 얹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되게 막 고민이 많으시고 특히 이제 군무원분들은 뭐 시험의 특성상 맨 마지막이잖아요 거의 뭐 7급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시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끝이니까 그죠? 또, 야, 올겨울에도 독서실 갈 생각하니 아득하고 어질어질하니 어떻게든 좀 하겠다는 그런 감정이 엉겨지면, 그죠? 어디서, 한 200만 원 주면 붙여준다는 느낌이 들면, 야, 그 정도라도 할만하다라는 착시가 들고,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한 떴다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데 최근 2, 3년에 많이 정리된 것 같기는 해요. 많이 이런 정보들이 이제 공개가 되고 제가 그냥 대놓고 오픈돼서 유튜브에서 다 알려드리고 자료를 드려버리니까 그래서 많이 정리가 됐다는 생각은 드나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어떻게 횡정학에서 배우는 외부 요인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내가 뭐 걱정해봤자 걱정을 100만 년 하면 또 합격 예측 사이트에 새로 고침을 하루에 100번씩 하면 뭐 등수가 한 등이라도 오르냐고요. 뭐 그거 아닌 거 서로 알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걱정하더라도 뭐 나도 열심히 하지만 내 동점자는 열심히 안 하겠어요? 안 해주면 땡큐기는 하죠. 그래서 뭐 날 바 아니잖아요, 내가. 나는 그냥 나만 잘해야 되는 것뿐. 그죠? 내가 아무리 걱정한다고 해서 점수 1점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등수가 1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것 보통 외부 요인이라고 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걱정을 해도 내일 아침에 태양은 뜹니다. 내가 태어날 아침에 뜰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미련한 일은 없습니다.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이상적이진 아니어서 뭐 여러 가지 신경은 쓰이시죠. 근데 그냥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걱정해도 달라지지 않는 것과 아유 그냥 뭐 되는 대로 하자. 내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걸 좀 나누셔서 좀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셔서 뭐 각자의 여건과 처지가 다 다르시겠지만 좀 그렇게 심기 경호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조금 까칠하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왕이면 그래서 제가 가성비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부담, 그러니까 시간적인 부담, 에너지적인 부담, 뭐 제일 큰 부담은 또 돈의 부담이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부담을 좀 최소화하는 게 제 역할이니까 뭐 그 정도로 좀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각설하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면접 개요들과 그다음에 중요하게 몇 가지 것들만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타임에서 준비 어떻게 하시면 좋을지 한 1시간, 한 2시간 이내로 빠르게 좀 정리를 하고요. 기본 자료는 제가 오픈 자료라고 해서 지금 단톡방에도 드렸고 요 링크에도 있으니까 뭐 차근하게 간단하게 들으시고 그거 좀 보시면 면접의 총 개요는 뭐 어느 정도 금방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이제 면접 군무원 면접 총론 개요를 좀 보고요. 실제로 뭐 물었는지 정보들을 조금 같이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면접 어떻게 보는지와 또 뭐 물었는지가 뭐 가장 중요한 질문일 것 같습니다. 요거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좀 이어서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파워포인트보다는 제가 오픈 자료라고 이렇게 드렸습니다. 요거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긴 하고요. 교재에 뭐 1장과 2장 상당 부분을 그대로 그냥 넣은 거니 교재 사신 분들은 뭐 굳이 프린트 하실 거 없겠고요. 그다음에 정규 강의처럼 설명을 조금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1장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 여기 그냥 보시고 제가 뭐 실제 교재랑도 똑같은 거라서 뭐 교재 일단 이 강의는 정규 강의이기도 합니다. 제가 뭐 따로 뭐 여러분들 뭐 낚시온 강의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정규 강의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1장의 면접의 개요들을 좀 같이 듣는 그런 시간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기 그 자료에 있으면 그냥 보시기만 하시고요. 제가 뭐 여기다 띄워놓고 하니까 뭐 굳이 안 보셔도 그냥 설명만 쭉 들으시고 나중에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필기 세상이 아니고요. 뭐 많이 외웠다고 뭐 잘 보는 시험 아니니까 되게 이렇구나 큰 그림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오픈 자료에 있는 내용입니다. 첫 장에 보시면 자, 개요문 보시면요. 일단 필압 배수는 되게 다 다릅니다. 동점자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이렇게 많이 뽑으려고 하지는 않고요. 1배수 원래 1배수는 넘겨야 되니까 무조건 한 1.1에서 1.3배수 여기가 되게 복불복이에요. 그래서 뭐 만약에 뭐 10명 뽑는데 11명 필기 합격했다 그러면 이제 뭐 아주 좋은 해피한 경우이죠. 물론 11, 10등, 12등, 90, 10등이 그러니까 90, 11등이 동점이어서 커트라인인지 그죠? 5명이 커트라인 동점인지까지는 좀 알기가 어렵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죠. 이제 다들 내가 커트라인이기는 한데 이게 다들 내 윗까지가 1배수 아닌가? 내가 1배수 밖으로 좀 떨어뜨려져 있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사실 군무원은 그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왜냐 그러면 평정 단위가 일반 국가직이랑 지방직이랑 달라요. 우수보통 미흡이 아니고 점수제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큰 의미가 없다고요. 동점자 규정에서 보통 받으면 다 동시 합격한다 이런 게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군무원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점수화를 시켜요. 필기 점수 50%, 면접 점수 50%. 합산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줄을 세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면접도 마찬가지로 점수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죠? 그러니까 구분이 점수기 때문에 그룹으로 모으는 우수, 보통, 미흡 이런 그룹으로 묶지 않는다고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의미가 별로 없어요. 동점자라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나만 조금 더 1점이라도 더 받으시는 게 중요하지. 그죠? 묶어 들어가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단 그거는 이따가 평정 방식을 이해하시면 금방 아시게 될 테니까 그거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고요. 자, 뭐 한 명인 경우는 원래 2명 이상 뽑아서 정원 한 명인데 3명이나 붙였어요 그러시는데 그게 원래 규정입니다. 원래가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이해하지. 그래서 성적이 좀 좋은데 뭐 월등하게 좋은 게 아니고 그냥 고만고만하게 한두 점수로 차이가 있는 건 면접에서 충분히 뭐 뒤집어진다는 표현은 그런데 합산 필기 점수 50%와 면접 점수 50%가 합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필기 점수라는 게 좀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이 생깁니다. 의외로.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은 이래서 면접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면접 장사하시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심지어.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 이 면접 점수가 벌어야 되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개념이? 여기도 편차가 좁다고요. 여기도 의외로. 그렇기 때문에 마치 뭐 면접 점수 1점이 필기 점수 4문제랑 같아.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실 텐데 낚시하기 딱 좋은 말이고요. 팩트는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결론적으로 지문의 편차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물론 커트라인 분들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분들은 흔하게 보실 텐데 약간 커트라인 분 한 2문제 더 맞았는데 누구는 안 되고 커트라인 분이 됐다. 이런 경우도 종종 있어요. 다수는 아니지만 종종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면접이라는 게 편차가 점수가 좁기는 하나. 그죠? 이게 필기 점수랑 결합이 되면서 그죠? 커트라인 점수라는 것도 큰 의미가 없고 아주 월등하게 필기 점수가 높지 않는 한 그 안에서 그냥 고만고만한 것 자체는 면접에서 충분히 점수 차이로 바뀔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 꼭 바뀐다가 아니라 무조건 뒤집어진다도 아니고 적절하게. 근데 그 포션이 생각보다 좁아요. 그 폭 자체가. 일단 요 정도까지만 좀 이해를 해주셔서 일단 그냥 커트라인이라도 난 뭐 그냥 들러리네 이런 생각은 안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단은 자 다음에 면접위원은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되게 이제 군인들이 요즘 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육군도 보면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그냥 다 군인 없으시다고
괜히 왜 이상하게 막 그 자기소개할 때, 네, 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등병이야? 뭐 이랬는데, 너무 그래가지고, 아마 불편한 얘기를 하셨나 봐요, 면접위원이. 그래서 중간에 진행하시는 분이, 여기 군인분 안 계시니까, 그 자기소개할 때 군인처럼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에서 뭐라고 좀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상관없다고, 막 뭐라고 하고 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 각 잡는 거, 어디서 이상한 정보 들으셔서, 예, 뭐, 군인 무슨 다시 무슨 입양하시는 것처럼 하시지 않으셔도 된다. 오케이? 그냥 뭐 조금 각 잡고 얘기하는 건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면접은 그냥 가셔서 오라는데 날짜들이 오라는데 가서 그냥 면접 보고 오시면 됩니다. 뭐 딱히 사전 조사 사전에 뭐 하거나 그런 거 없고요. 가시면 그냥 출첵하고 그냥 안내해 주는 대로 앉아서 그냥 멍 때리고 있다가 순서대로 순서 되면 그냥 가시면 됩니다. 육군은 원래 한 뭐 면접 기간이 진짜 한 3주 정도 깁니다. 아주 그냥 길게 보니까 인원도 많고 또 대전까지 내려가셔야 되니 또 왔다 갔다 뭐 전날 자시는 분들도 많고 뭐 그 육군만 그러고요. 나머지 대부분은 뭐 아니 뭐 이렇게 대전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면접 뭐 서울에서 보시는 경우도 있고 뭐 그때그때 되게 달라서 공고문을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부분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이 그냥 갔다만 오면 된다. 자, 국방부 7급은 개인 발표라는 걸 하는데 이거는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소수니까. 그래서 면접만 보시면 되고 면접 시간은 통상 한 10분 플러스 마이너스 뭐 한 2, 3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원에 따라서 이게 되게 칼같이 잘라요. 예, 딱딱딱 자르고요. 조금 뭐 답변 일찍 끝났다고 해서 뭐 시간 채우고 이런 느낌 없고 가시면 알겠지만 공장입니다. 육군 같은 경우 면접위원이 뭐 오전 그러니까 세 타임으로 나누는 경우들이 좀 많던데 아침에 8시부터 시작해서 뭐 11시까지 한 타임, 뭐 1시부터인가 뭐 3시부터 한 타임, 뭐 3시부터 아니다 2시부터 뭐 5시까지인가 한 타임 이렇게 3시간씩 세 타임으로 나눠서 그 타임 때 오라고 A조, A반, B반, C반 이래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한 타임에 면접위원이 한 10명씩 보거든요. 그러니까 맥시멈 본 면접위원이 하루에 한 30명 보는 겁니다. 죽어요, 죽어. 힘들어서. 예, 누군지 기억도 안 날 거예요. 당연하게. 그냥 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면접 공장. 그냥. 그러니까 나 개인적으로는 많이 절박하겠으나 보시는 입장에서 하루에 30명씩 보면 진짜 토 나올 거예요. 정말로.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스터디 해보시면 알아요. 4명, 5명 스터디 돌아가는 것도 뒤에 가면 막 집중하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앉아가지고 그냥 거의 비슷한 질문을 똑같이 해야 되고 거의 비슷한 답변을 한 30명씩 듣는다는 고통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걸 감안하셔서 그러니까 너무 뭐 길게 하지도 않고 아주 적절하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준으로는 되게 좀 효율적으로 답변하는 게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열심히 하겠다고 길게 얘기하기도 좀 어려운 게 질문 개수를 채워야 되니 한 1분 사이즈로 아니면 약간 퀴즈형 질문 한 30초 정도 사이즈로 그냥 딱딱딱 얘기하고 넘기고 체크 딱딱딱 하고 끝내는 이런 느낌이에요. 무슨 대화 모드 이런 거 전혀 없고요. 공장이다 그냥.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런 형식 안에서 열심히 하셔야지 예, 그 뭐 이렇게 뭔가 막 의지를 해서 막 연설하듯이 이런 거 아니다 전혀. 중간에 잘리긴 하실 거예요. 왜냐면 질문 개수를 면접인이 3명이면 할당된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걸 채워야 되거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조금 면접을 잘 보기에는 좀 룸이 좀 적어요. 한 15분이나 20분, 국가직처럼 뭐 30분 이렇게 봐주면 뭐 이렇게 이 얘기도 하고 저 얘기도 하고 좀 들이대고 이런 얘기를 할 그 여지가 조금 있는데 여기는 좀 그런 여지가 생각보다 좁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뭐 시간이 뒤로 짧아지면 되게 짧게 끝냅니다. 하루에 끝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조금씩 밀리거든요, 시간이. 그러면 뭐 무조건 뭐 짧게 얘기하라고 핵심만. 그 뒤쪽으로 가시면 그런 경우들도 흔히 있을 수 있다. 5분밖에 안 봤는데요? 우리 이게 맞나요? 뭐 이런 거 아마 어디 게시판 같은 데 보시면 뭐 제가 뭘 잘못했나요? 뭐 이런가요? 뭐 내가 커트라인이라서 그냥 떨구려고 아예 형식으로 본 거 아닌가요? 소설 쓰지 마시고 그냥 진행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조금 예,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보다 보니 벌어지는 일일 수 있다. 뭐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고 뭐 이상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복불복이 조금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평정 방법은 자 일단 요것만 알아주시면 좋겠는데요. 일단 5개를 표현을 합니다. 이것도 뭐 원래 무슨 뭐 인재상이 바뀌었네, 평정조사가 바뀌었네, 또 이 학원가에서 쓸데없는 얘기해서 바뀌었으니까 면접을 새롭게 잘 준비해야 된다는 등 이상한 소리들을 많이 또 어딘가에서 하실 텐데 다 멍멍이 소리고요. 바뀐 거 없고요. 그냥 늘 하던 대로 합니다. 근데 군무원 면접은 좀 특이한 게 좀 바뀌었는데요. 한 4, 5년 됐습니다. 20년이니까 지금 한 4년, 5년째네요. 점수를 상중하로 보통 일반 공무원 면접은 하는데 군무원 면접은 수, 우, 미, 양가 해서 5점 척도로 나눕니다. 점수화를 시키기 위해서 좀 세밀하게 나누고요. 예. 다음에 그러면 그
평정 요소가 5개거든요. 이렇게. 이건 다시 뭐 다른 공무원이랑 똑같은 평정 요소예요. 약간 추상적인 얘기이기는 한데 5개. 그래서 수 항목이 5개니까 이게 이쪽으로 5, 4, 3, 2, 1 항목 5개. 그러니까 만점을 받으면 25점이겠죠. 그죠? 예. 꽝이라면 1점만 받으면 5점일 테고. 이렇게 스프레딩이 되는 거예요. 점수가 상당 부분. 요렇게 일단은 평가를 한다. 일단 그래서 면접 자체를 점수로 만든다. 점수화를 한다라는 게 일단 군무원 면접만의 특징이고요. 경찰도 이렇게 하긴 합니다. 사실 군무원과 경찰이 이렇게 하는데 군무원은 그렇다. 그죠? 그러면 그죠? 수미한 거 5, 4, 3, 2, 1로 각각의 항목을 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미 15라고 돼 있죠. 평균 점수가 평균이 그러니까 면접이 3분이면 각자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합쳐서 평균값을 내는 거예요, 다시. 그죠? 그러니까 편차가 되게 줄어들겠죠. 뭐 특정 면접이 조금 안 좋게 주든 주게 되든 평균을 내는 거니까 개념이 면접이 3명 혹은 5명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럼 3명만 해도 되게 뭐 비슷하게 균질화가 뭐 특정 면접인이 좀 까칠하게 주더라도 예를 들자면 보수적으로 주더라도 많이 좀 희석이 되는 부분이 일단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평균값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만 15점이에요. 그러니까 15점은 중간값이죠. 그러니까 5, 4, 3, 2, 1. 예, 미가 3점이니까 3점. 5개. 미 받으면 15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면접에는 3명 다 똑같이 줬으면 그게 15점이에요. 그죠? 개념이. 요거보다 안 되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면접 탈락입니다. 이게. 이해하셨죠? 개념이. 여기 나와 있죠. 이상인 경우만 합격이라는 거 이거 안 되면 떨어지는 거야 임마. 뭐 이런 뜻으로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면접연 과반이 2개 이상의 평정 요소에서 가면 꼴등 점수 1점을 줬다는 얘기예요. 평정 요소가 이렇게 5개가 이렇게 있고 항목으로 5개가 있는데 특정 항목에 1점 준, 야, 얘는 꽝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2명, 한 특정 항목에 2명이 과반수니까 3명이면 2명이거든요. 2명이 뭐 약간데 군문으로서의 정신 자세에 가를 줬으면 그것도 떨어지는 거다. 또 2개의 항목에 5개 중에 2개의 항목 뭐 약간데 1번과 2번 항목 A라는 면접위원은 B라는 면접위원은 3번과 4번에 각각 가를 2개씩 준 면접위원이 과반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 그분도 아웃이다. 그런 뜻입니다. 좀 복잡하긴 한데 이게 미흡 규정이에요. 보통 이제 공무원 면접에 보통 이런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셨죠? 야, 이건 뭐 되게 빡센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일단 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어머나. 그러면 모든 질문에 중간 이상 답을 하지 않으면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이론적으로는. 규정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 그게 맞아요. 모든 질문에 중간 이상 점수는 내가 다 받아야지 붙는 거잖아요. 붙어야지 그 안에서 점수를 따지는 거잖아요. 개념으로 치면 그렇습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필기 점수 50점, 면접 점수도 50점 환산하는 겁니다. 예, 필기 점수 50점 환산하시고요. 면접 점수도 50점으로 환산해서 합친 값을 줄을 세우는 겁니다. 다만 면접 때 아까 15점이 안 되는 사람 떨어뜨리고 아까 이렇게 찍는 거예요. 2개 이상 혹은 2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거 아웃시키고 남는 사람만 가지고. 됐죠? 어머나 군무원 면접이 이렇게 빡센 거였어? 얘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아주 희박합니다. 면접위원에게 욕을 하시거나 면접위원에 뺨을 때리시거나 맞짱을 뜨시거나 뭐 그러면 당연히 아웃되겠지만 뭐라도 열심히 얘기하고 나오시면 뭐라도 열심히 그냥 얘기하고 나오시면 큰 탈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코어가 얼마나 된다고요? 7, 80%가 된다고요. 그것만 커버하면 15점 밑으로 받을 이유는 1도 없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겉절이 부분들, 약간 전공 질문들, 복불복이 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기에 편차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쓰리콤보 조성. 예,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뭐 2차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게. 요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됐죠? 그러면 잘 생각을 해봐요. 질문을 이따 보겠지만 한 7, 8, 9개 정도를 받아요. 한 면접에다 한 3개씩 정도 받는 걸 기본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중에 6개 정도는 코어 질문이니까 대충 아시는 질문인데 그놈의 전공 질문 한 서너 개가 이제 문제예요. 예상 못한. 꼭 그런 건 아닌데 질문 부분이 대충 평균을 합치면 그래요. 자, 3개를 3콤보로 죄송합니다 박았어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그거에 항목된 평정 항목이 있겠죠. 여기에 뭐 전문성이 됐건 뭐가 됐건 거기는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면 5개 항목 중에 특정 면접 항목이 수미양가 중에 뭐 예를 들자면 양을 받았다고 칩시다. 예컨대 거기 하도 답을 못해서 3개를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전체 면접 중에 특정 분야의 항목은 이 전체 5분의 1 확률이에요. 그죠? 면접인이 3명이에요. 그죠? 거기에 다시 평균을 내요. 그죠? 평균을 내요. 그 다음에 그거를 필기 점수 50%로 한산해서 합쳐요. 어떻게 되겠어요? 단계로 넘어가면서 희석이 돼요. 그게 점수가. 희석이라는 말이 물타기가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야, 3개 못했으니까 미흡이야라고 떨어지겠다고 생각을 하겠으나 점수 계산법으로 환산을 하면 그 차이는 많이 희석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어요? 개념이.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큰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 텐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3명이 있다, 50점으로 받다. 이게 여기서 한두 개의 점수의 차이, 1점 차이가, 1, 2점 차이가, 그죠? 나중에 되면 그게 어떻게 큰 50점, 50점으로 가면 어떤 차이가 되는지를 보시면 당연히 줄어들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쳐지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일단 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필기 점수 50%와 면접 점수 50%를 합산한다. 그래서 면접은 점수화한다. 그죠?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아까 뭐 이렇게 가받는다 이런 걸 상상하지 마요. 그거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예, 무지막지하게. 그죠? 그런 걸 상상하지 말고 아까 미가 안 되는 경우도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증거가 있냐? 증거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그 어려움에 대해서. 됐죠? 그냥 기본만 다시면 되게 생각보다 그 편차가 좁아요. 아주 많이. 답변을 조금 잘하고. 이건 못하는 경우도 해당이 되지만 잘하는 경우도 해당이 돼요. 동일하게. 점수 차이, 급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희석이 돼요. 그래서 면접 자체만 보면 되게 변별이 조금 더 점수 차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결론은 나중에 합산해 놓고 보면 아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차이는 나진 않아요. 따라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근데 동점자, 그러니까 커트라인 동점자가 뭐 4-5명이다 그러면 한두 명만 붙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개념이. 그러니까 근데 일반 지방직 면접이나 국가직 면접은 커트라인은 우수라는 걸 받아야 된다. 우수라는 건 이 5개 항목에 전부 다 상을 받는, 실제로 여기서만 5점 받는 경우 한 경우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 고민을 하시는 거지만 여기는 그런 컨셉의 평가가 아니라 점수화를 시키기 때문에 개념적으로 어느 정도면 그냥 하시면 크게 티가 안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여기에 또 다른 안전장치가 또 하나가 있어요. 이 점수 급간을 벌리지 못하게 하는 요즘 공정성 장치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뭐 국감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게 되는 사실인데요. 다시 드라마틱하게 줄 수 없어요. 면접은 자체가 이미 그렇게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요. 내부 규정이. 됐어요? 얘 잘생기니까 난 무조건 다 5점 줘야지. 그런 거 안 된다고요. 이 면접위원 안에서의 점수도 스펙트럼을 좁히게 돼 있다고요. 일정 부분 못 나가게. 이런 리미트가 다시 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줄어드는 거예요. 편차가. 아주 잘하는 거 아주 못하는 거의 급간 차이가 되게 좁아져 있어요. 점수 차이가. 그 정도만 좀 이해를 하자고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준비를 어느 정도 하면 큰 탈은 없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보를 제가 이걸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건 되게 일선에서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후립니다. 이해하셨어요? 점수가 되고, 그죠? 예. 뭐, 오만 얘기를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니고요. 뭐, 면접 1점이면 필기 4점이랑 맞먹는 거다. 그죠? 문제 4개 맞는 거랑 면접점 1점만 더 받으면 그게 더 낫지 않냐?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죠? 예, 그런 정보를 알았다고 면접을 더 잘 보는 것도 아닐 뿐더러 그런 편차들 생각보다 좁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아까 코어가 되는 그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잘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바깥의 것들은 뭐 복불복이 심하기는 하나 뭐 어떻게든 해보자. 뭐 요 시간에 따라서 요거를 어느 정도 조금 더 면접을 잘 보는 분들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시간을 투자해서 좀 외울 거 외우시고 그죠? 뭐 조금 그런 분들은 그냥 요것만 코어만 딱 해서 그냥 열심히 하고 나오면 되지 뭐라고 해도 큰 차이는 안 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정도로 이제 큰 틀은 잡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면접 강사가 이런 얘기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해커스가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가시면 이제 이거 하나만 간단하게 자기소개서를 내도록 합니다. 자기소개서 가시면 이제 뭐 여기 가서 이제 내라고 해 온라인으로 뭐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외에 이거는 그냥 겉절이고요. 핵심은 뭐 이거 많이 내라고 합니다. 이거 내놓으라고 아마 짐 빼실 거예요. 합격 나오시면
먼저까지 내라고 뭐 서류 뭐 사인 올라가네 마네 뭐 이건 어디서 떼네 마네 오만 정보를 넣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온라인으로 자기소개서를 넣는 건데요. 핵심은 자 여기 보시면 병역관계 서류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남성분들은 예 그래서 시험 말로 여기서 사고 치신 거 있잖아요. 당연히 동의서를 하게 되고요. 조회를 할 수 있게 신원 동의서를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뭐 소소한 그런 거 가지고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좀, 예, 좀 그런 분들, 뭐 아주 극단적으로 말하면 뭐 군 간부 하시다가 좀 불미스러운 일로 하셨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 이제 이런 경력 하시는 분들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아마 조회들을 하는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뭐 그런 거 아닌 소소하게 이런 건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신 질문이 예. 군에서 좀 애들 좀 패가지고 잠깐 영창 며칠 갔다 왔는데 그것 넣으면 군번이 안 되나요? 그런 거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 오케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평가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맨 밑에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는 면접 때 무쓸모다. 아셨어요? 면접용이 아니라 그냥 서류 제출용일 뿐입니다. 그 개인정보는 예, 예컨대 인쇄 프린트가 돼서 면접원에 제공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어요? 면접원이 그 쓴 내용을 아는 게 아니라고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서류상으로 열심히만 내시면 돼요. 됐죠? 그래도 큰 마음에 대부분 잘 모르시면 어머 이거 면접원이 볼 텐데 이런 생각하시는데 원래 제공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이렇게 개인정보를 이렇게 다른 기관에 넘겨주는 것 자체는 예, 위법 소지가 많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뭐 그건 법적인 얘기는 나중에 뭐 궁금하실 필요 없겠고요. 그래서 면접 때 별도로 하는 거건 아무 상관이 없다. 요 정도 하나만 좀 알아두시고요. 다만 요겁니다. 이게 그 실은조회 동의서를 체크해서 내게 되어져 있는데 병적 기록을 보고 조금 더 좀 아까 말했듯이 좀 예, 그 근무할 때 뭔가 좀 징계나 그 아주 큰 징계나 이런 사유가 있으면 그런 사유 자체는 면접위원에게 준다고 해요. 이러이러한 거 있으니 감안해서 판단하시라고. 그 면접의 마음이기는 하죠. 근데 뭐 그 말은 곧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런 얘기죠. 경찰 면접도 똑같이 합니다. 조회해가지고 뭐 예, 소시적에 애들 좀 패고 다녔다. 뭐 그런 거 있으면 전달을 해주고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거의 경찰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지 뭐 그 등등등. 근데 요즘은 예전보다는 조금 기준이 완화된 것 같은 느낌을 들기는 하나 뭐 그 정도면 그러니까 좀 그 큰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화 DP에 나옴직한 일들 예,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하고 소소하게 뭐 이런 거는 뭐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된다. 그래서 괜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괜히 이런 정보를 또 모르시면 또 이렇게 걱정들이 많으셔서 제가 일일이 예,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죠? 다음에 이제 면접 청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늘 하던 대로 한다. 뭐 한번 읽어보십시오. 잘 설명 안 드려도 되겠고요. 뭐 오리엔테이션 얘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괜히 군스럽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면접하는데 질문지랑 답지까지 다 주니까 그 안에서 질문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질문지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면접위원에게. 애드립으로 질문하는 건 아니라는 뜻이에요. 면접위원이 그냥 복불복으로 그냥 묻고 싶은 거 묻는 교수님들이 갑자기 막 애드립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시냐 그러면 제 질문들이 세트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되게 비슷비슷한 행정학 질문도 다 비슷한 군수도 되게 비슷한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질문지를 사전에 만들어서 면접원한테 주고 여기 나왔지만 답까지 적어준대요. 다 비슷한 게 있으면 체크하시라고. 교수가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또 해당되는 꼭 직렬에 교수가 오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렇게 일관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통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걸로 보입니다. 이 말을 정반대로 여러분 입장으로 바꾸면 아 질문지에 나왔던 기출만 장악해도 엔간하면 먹고 들어갈 수 있겠군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면접원이 복불복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럼 뭐가 중요해요? 특히 전공 기출 질문은 아카이브가 중요한 거야. 이제까지 뭘 물었는지. 그죠? 뭐 제가 이제 기출만 보시면 군수 거의 99% 맞출 겁니다. 그 외의 질문들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누적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되게 전공 기출 질문이라는 것도 되게 지엽적인 걸 묻지 않고 그냥 물을 만한 걸 물어요. 그죠? 너무 뭐 지엽 말단좀 어머나 이건 뭐지? 그런 건 잘 없어요. 그냥 굳게 그냥 물음직한 걸 묻는데 중요한 건 직렬에 따라서 그 사이즈가 되게 넓어요. 와, 뭐 이렇게 많이 외워야 돼? 아니 그러니까 말했잖아요. 코어만 정리하고 이거는 비겁하. 예전에 제가 소시적에 했던 베스트셀러가 있었습니다. 그 뭐 개그맨이 쓰는 건데 진짜로 베스트셀러에서 100만 부 나간 예 제목이 조금만 비겁하면 세상이 즐겁다든가 아름답다든가 그런 제목이었어요. 예, 전유 땡 씨가 쓰신 되게 베스트셀러였어요. 뭐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그래? 조금만 비겁하게 살면 세상이 아름다운데 그죠?
뭐 그런 유머러스한 약간 예, 뭐 그런 책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버리고 아예 뭐몇 개만 하고 말지 뭐 할 수 있고요,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코어만 해서 그냥 기본만 가자. 뭐 성적도 뭐 괜찮은데 라는 것도 괜찮은 전략입니다. 이해하셨죠? 꼭 그래도 붙는다라고 나이브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굳이 본인 여건이 그게 아니라면 그죠? 예,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이것만 잘 장악하고 가자라고 해도 된다는 그러니까 선후 경중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가 면접을 좀 잘 봐야겠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이 부분까지 어떻게든 좀 예, 아니 거기다 플러스 알파까지 막 이렇게 좀 하시는 게 필요하죠. 당연히.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코어를 넘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이고 또 아까 앞에서 봤다시피 질문의 편차가 생각보다 좁기 때문에 예, 뭐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뭐 이런 것도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자기 여건에 맞춰서 해볼 만하다라는 정도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래야만 되는 건 아니다. 그다음에 분위기를 보시면 뭐 대부분 다 편하게 해줍니다. 약간 공장 같은 느낌이 강해요. 그냥 빨리빨리 그냥 치우는 느낌? 예, 뭐 내 얘기에 별로 관심 없으시더라고요. 예, 뭐 얘기하다가 막 자랑하려고 경험 얘기하는데 아,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넘어가 버리고 예, 요런 느낌. 그러니까 되게 좀 예, 제가 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되게 적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읽어보시고 어떤 데는 요건데요. 예, 가시면 이제 가끔 나와요. 몇 번만 계셨나요? 저만 그랬나요? 뭐냐? 코어 질문을 적어도 한 3분의 2까지 가는 게 정상인데, 그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 군무원 한 분 오시고 뭐 외부 면접원 한 분 오시고 교수님이 오셨는데 특히 기술직에 많아요. 이게 기술직에 예전에 이게 차량직이었는데 차량 어디 그 기계학과 교수거나 자동차과 교수님이 오신가 봐요. 이분이 신이 나신 거지. 그 앞부분 두 분 했는데 본인이 막 10개씩 메들리로 이건 알아요? 저건 알아요? 뭔 해봤어요? 뭐지 이게 지금? 예. 근데 옆에 면접관이 조용히 계시는 거지. 그래 뭐 해라. 말했잖아. 공장이잖아. 피곤하잖아. 혼자 막 열심히 하시는데 면접위원님 이제 제 질문 차례입니다. 좀 닥치고 계시겠어요?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 각자 이렇게 시간 나눠서 좀 배분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하지만 본인이 신나서 하시는 분이 계세요. 꼭 희한하게 꼭 한 조에 꼭 육군 같은 데는 어느 한 조에는 꼭 이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특히 차량학과 보시면 뭐야 질문이 뭐 전공 질문 10개씩이나 돼 이게 뭐야? 요게 요겁니다. 그죠?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약간 소수직렬인 분들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직답을 잘 못하는 분이 당연히 많습니다. 갑자기 확 물으면 그게 막 이런 거고 이러면 또 그래요.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찝찝하죠. 열심히 준비했는데 코어는 질문 안 하시고 이런 느낌. 자, 그럼 결과는 그럼 어떠냐? 상관없어요. 결론은 같은 점수대니까. 같은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야말로 복불복인 경우들이 간혹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자체가 결과론적으로 같은 조의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큰 무방하다는 얘기예요. 재수가 좀 없고 준비한 거를 좀 보여주지 못한 좀 아쉬움은 크긴 하겠으나 결과까지 걱정할 건 없다. 그죠? 그래서 군무원 면접이 의외로 뒷말이 별로 없어요. 예. 질문은 약간 복불복이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자, 그래서 말씀이 질문은 빈출 질문 위주로 하게 됐고요. 빨리빨리 끝냅니다. 예, 전공 질문은 뭐 두세 개 정도 하는 게 기본인데 막 대여섯 개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지만 그 질문조차도 되게 기초적인 질문이 많다. 그래서 준비하는 대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국방부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따로 가정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뭘 물었는지는 바로 교재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나중에 요 뒤에 제가 뭐 대표적으로 웬만한 건 물론 이제 교재는 제가 QR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바로 QR 찍으시면 교재 사시면 바로 더 많은 거를 볼 수 있고요. 교재는 일부만 그냥 좀 넣었습니다. 좀 사례가 됨직한 거 대표적인 거 몇 개만 골랐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보시는데 각자 한번 자기 직렬것 아까 말씀 코어가 되는 질문은 직렬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굳이 내 직렬것만 보실 이유도 없고요. 육해공 국방부 약간의 질문계로 좀 다른 게 없지는 않으나 큰 틀에 잡으면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군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행, 국방 일행이나 육군 일행이나 해병 일행이나 그냥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군에 약간 특수성이 있는 질문을 일부 할 수는 있으나 그건 되게 작은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무시하시고 그냥 통으로 보시는데
공통 코어라고 보시고 나머지 겉절이 질문만 좀 확인을 하시는 그런 정도의 느낌이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한번 읽어보시는데 보시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개요만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대표 질문. 즉 질문의 그룹핑을 말씀드리는 거야. 대충 보실 때 그냥 보면 다 정신사납고 어질어질하니까 약간 패턴을 좀 잡아보자는 뜻입니다. 패턴. 그래서 제가 요거는 제가 임의로 구분을 한 거긴 한데 뭐 제가 구분하다 보니 약간 다들 비스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인적성 질문. 그러니까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적성 질문. 그러니까 나에 대한 인성과 적성이니까 자기소개서부터 지원 동기, 희망 업무, 뭐가 잘하니 이런 과의 질문들, 넌 뭘 잘해, 전문성이 뭐가 있어, 지원, 뭐 이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내 자랑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 그죠? 그 다음에 약간의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니? 라는 질문. 너 착하니? 너 열심히 좀 인생을 열심히 좀 살 거니? 너 그죠? 착한 인간이니? 너 힘들어도 구멍 관둘 거니? 또 너 꼴통이냐? 군인말 잘 들을 거니? 다음 하던 대로 맨너리즘 복지부동한 인간 아니지? 뭐 열심히 할 거지? 요거에 관련된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질문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느낌이. 이런 류의 질문이에요. 이게 인적성 질문입니다. 자, 여기다 쓴 거는 빈도를 말하는 거예요. 까만 건 꼭 한 번은 묻는다. 흰 거는 물을 수도 있다. 뭐 이 정도의 빈도를 한번. 물론 워낙 복불복이라서 제가 그냥 기준선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워낙 복불복이 심합니다. 참고로. 아무튼 하나 정도씩은 묻고 뭐 더 물을 수 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 비율을 보면 적어도 인적성 질문이 총 9개 정도, 8개, 9개라고 보면 3분의 1은 간다는 얘기예요. 3개는 묻고 경우에 따라서는 한두 개 더 묻고. 이건 복불복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직관 질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 공무원 다음, 군무원 다음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뭐 덕목자질, 클래식한 질문들입니다. 나중에 의 뭐 이런 것도 묻고요. 약간의 상황형 질문들, 이런 경우면 넌 어떡할래? 라는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건 꼭 하나씩은 묻고요. 요런 거는 뭐 봐서 물을 수도 있고 안 물을 수도 있고 이 정도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직무 이해, 군무원이니까 공무원이랑 다른 건 알고 오지 너. 그지? 군인 말 잘 들어야 되는 건 알지? 뭐 요런 느낌. 야, 너 깡촌에 가는 건 알고는 있니? 뭐 요런 류의 질문들입니다. 요게 바로 이겁니다. 뭐 하는지는 아냐? 뭐가 다르냐? 그죠? 군인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 또 툭하면 나오는 격오시 가도 괜찮겠어? 뭐 이런 류의 질문들. 자, 요런 과의 질문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질문인데 반드시 하나씩은 나오고 사실 거의 이 질문만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예. 제가 군무원 알고 왔거든요. 뭐 이런 느낌만 주는 질문은 반드시 하나 정도 있다. 거의 대부분 약간은 질문의 모양새는 조금 다르지만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직렬 질문이라고 말하는 것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던 이제 행정직이면 행정학, 기술 용어 관련 것들에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뭐 일반적인 질문도 있기는 하나 여기가 이제 복불복이에요. 이게 뭐 하나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그저 하나만 물을 수도 있고 일곱 여덟 대여섯 개씩 막 그냥 폭탄으로 올 수도 있고 여기가 복불복이다. 이 지점이. 그러니까 이게 많아지면 이것도 적어지겠죠. 이제 얘기가 이런 거에 편차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대부분 아까 질문지를 베이스로 이 누적된 질문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기출을 보시면 기출이 상당 부분이 이 전공 질문은 장악이 됩니다. 물론 이게 범위가 꽤 넓다는 거 수사직만 해도 형사법 질문들이나 뭐 이런 질문들을 기본적으로 할 거잖아요. 뭐 한두 개 질문할 게 있지는 않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넓은 건 되게 넓은데 뭐 군수직 같은 경우 막 경영학 이런 거 있죠. 뭐 재고관리, 물류관리 뭐 이런 것까지 막 하다 보면 어머나 이거 뭐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야? 뭐 군수품의 종류 뭐 1종부터 10종까지 뭐 이런 것도 외워야 되지만 아이고 참 버라이티하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그런 느낌으로 다만 이제 아주 극소수직렬 분들 뭐 탄약 예를 들자면 그 화약의 종류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건 너무 좁아서 물어볼게 그냥 뻔히 물어서 그냥 기출 몇 개만 하면 좀 원래도 똑같은 거 물으시더라고요. 이런 게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행정학은 행정법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별별 질문들 엄청 많겠죠. 이렇게 이 안에서도 되게 스펙트럼이 복잡 다단하기 때문에 결론 기출만 장악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다. 그래서 기출, 그러니까 정보 싸움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뭐 약간의 군에 관련된 뉴스 같은 거 이런 거 물은 거 그냥 겉절이로 있을 수 있다. 자, 요 프레임을 좀 잘 잡아 두시고요. 자, 인적상 공직관 직무, 군무원 직무죠. 군무원에 대한 이해, 전공 직렬 질문, 그리고 약간의 그냥 군 관련된 뭐 소양 관련된 질문들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큰 틀을 잡으시고 요 뒤에 보시면 제가 교재를 오픈 자료도 넣어 드렸으니까 수업 때는 제가 이거 가지고 좀 분해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좀 오픈 강의니까 그냥 요거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일단 자기 직렬 보시고요. 아까 말씀 자기 직렬 지문을 빼놓아 버리면 다 똑같아요. 코어는 즉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것도 거의 비슷하고 물론 이제 군무원이니까 자기 직렬에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 답변은 다를 수는 있겠으나 직렬마다 뭐 거의 공통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 세 개는 공통이고 나머지 다른 요것만 감안해서 빼놓고 보면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요게 코어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 지점인 거예요. 요게 코어고 이게 겉절이에요. 물론 이제 모든 지문이 이 범주 안에 들어오지 않는 뭐 좀 약간 이제 걸쳐 있는 박쥐 같은 지문이 없지는 않은데 뭐 그런 건 그냥 좀 이렇게 좀 제껴놓고 큰 틀에서 질문의 배분 그죠? 아 이런 내용들이 되는구나라는 거를 큰 그림을 한번 보실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자기 직렬 거 일단 대략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직렬 무관하게 그죠? 예, 자기 군거 보시고 또 행정직이면 뭐 국방 뭐 이런 거 다 가리지 마시고 같은 직렬 군수는 군수끼리 수사는 수사끼리 이렇게 군과 가리지 말고 보시고 그래서 어떤 게 직렬과 군과 상관없는 코어 질문이 아 이런 형태로 오는구나 라는 큰 그림을 좀 먼저 잡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죠? 큰 그림은 필기도 그렇잖아요. 큰 그림 봐봐야지 아 1장부터 10장까지 챕터를 다 동일하게 시간 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큰 그림 아 이거 많이 나오니까 요거는 확실하게 하고 이거는 뭐 나오면 뭐 어쩔 순 없겠네 조금 버리자 요거는 이렇게 배분을 해서 예, 그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간을 쓰셨으니 필기를 붙으신 거잖아요. 똑같은 개념으로 이것도 그런 개념으로 해서 총 그림을 먼저 잡아 두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아까 그 코어가 되는 인적성, 공직권, 직무위에 관련된 질문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그게 얼추 뭐 절반에서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진열이든 간에 일단 기본으로 깔고 있으면 그 기본을 먹고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 부분입니다. 물론 보시면 알겠지만 이 안에서도 복불복이 되게 심하니 야 이것도 참 버라이어티하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버라이어티함이나 어질어질함에 낚이지 마시고 뼈를 잡으시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거를 딱 잡아서 어디가 코어고 아닌 거에 대한 분별을 보시는 눈을 먼저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뭘 내가 해야 되는 게 우선인가, 공통인가, 핵심인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렸으니 이 기준을 가지고 보시라는 얘기죠. 코어와 겉절이 좀 나눠서. 물론 코어 안에서도 꼭 이런 질문만 있지 않고 또 이 안에서 또 질문을 보면 좀 조금 버라이어티합니다. 이 세부적인 거 제가 좀 단순화해서 여러분들에게 프레임을 좀 잡아드리려고 이렇게 아주 코어 중에서도 코어만 이렇게 대표 사례만 갖고 했지만 요 안에서도 좀 조금씩 버라이어티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이제 요거를 잘 잡아놓으시면 그래 이 정도만 하면 우선이겠다. 예, 그러니까 우선할 것과 예, 좀 예, 추가적으로 할 것 이렇게 좀 선후 경중을 좀 잡으시면 좋겠다. 됐죠?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것 중 가장 핵심적인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이 개별적인 거는 제가 뭐 여기서 설명을 다 드리진 않겠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질문이 조금 겉절이 좀 아이 뭐씨 동북공정 이런 거는 아예 뭐 물어보지도 않을 거 이런 거 무시하시고 이해하셨죠? 이렇게 너무 지엽적인 거에 매달리시지 말고 버릴 건 버리고 코어 되는 것만 딱 자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일독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독을 그리고 교재를 사시는 분들은 제가 따로 이제 이 부분에서는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 교재 앞에 QR을 찍으시면 뭐 카페에도 있습니다만 카페에 제가 따로 질문 세트를 모아놨으니까 요거 찍으시면 그 안에 더 많은 자료들 이게 교재를 워낙 이게 넣으면요 이것만 해도 한 150페이지쯤 나올 것 같던데 그래서 제가 일부만 넣었고 교재 사시는 분들은 요 QR 찍으시면 예, 분류된 거를 다시 보실 수가 있고 수강생 분들은 요거보다는 그냥 카페에 풀 버전들이 몇 년치가 다 올라가져 있으니 그것도 해서 역으로 예, 작년 재작년 이렇게 누적해 가지고 특히 직렬 질문, 겉절이, 코어 질문은 거의 비슷해요. 해년마다. 겉절이 질문과 약간 타임리한 질문들 그런 것만 좀 추가적으로 플러스 알파로 가자. 이렇게 하시면 가뿐하게 정리가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전공 직렬 질문은 제 교재 뒤에 부록으로 따로 다 모아놨습니다. 일단은 맨 뒤에 보시면 교재 사실 맨 뒷장에 일단 모아놨으니 일단 그거 정립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 짐작엔 한 3분의 2는 커버가 돼요. 뭐 전공지만 늘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추 3분의 2 이상은 커버가 되니 일단 그걸로 일단 정복해 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약간 복불복이니까 뭐 나오면 뭐 방어하지 뭐 그런 느낌으로 좀 나이브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요까지. 자, 이 정도 하시면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건 다 드렸고요. 네.
자, 뭐 대충 이제 큰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정도 사이즈구나. 또 답변 사이즈도 아까 말했 1분 이상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게 간단하게 그런 느낌. 그래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을 좀 잘 본 분들은 아까 특히 인적성 관련된 질문이나 뭐 여러 가지 질문에서 내가 어떤 질문에서 조금 밀어넣기 위해서 내 자랑을 좀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해보고 각자 사정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코어 질문이라는 건 이제 자기가 이제 이미 아니까 그죠? 질문을 받을 걸 아니까 내가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일지에 관련된 것들을 미리 구상하고 기억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말은 곧. 그래서 그거가 어떤 게 가장 내가 그래도 좀 포인트를 기왕 3점 따는 것보단 4점 따는 게 낫고 4점보단 5점이 나온 거잖아요. 어떤 얘기를 좀 더 해야 포인트를 더 딸 것인지 이거에 대한 구상과 고민하는 시간이 이제 면접 준비의 본진이 아닌가 싶어요. 이걸 우선하고 이 안에서 내가 뭘 더 얘기를 하는 게 나은가. 뭐 정답은 없는 일입니다. 다 얘기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게 그 최적화하는 그런 게 면접 준비의 본진이다. 우선순위가 핵심이 이렇게 좀 딱 그림을 잡으시면 뭐 크게 엇나가지 않게 왔다 갔다 안 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됐죠? 자, 이 정도 해서 일단은 질문 마치고요. 잠깐 10분 정도 브레이크한 다음에 질문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같은 얘기입니다. 뭐 같은 얘기니까 우선순위는 아까 보여드린 그걸로 가름하도록 하겠고요. 자, 10분 정도 브레이크한 다음에 이제 평정하는 얘기 좀 구체적인 거 있죠? 아까 아까 조금 스킵해서 대략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쓸데없는 걱정 안 하시게 평정 얘기랑 또 준비 방법론 얘기 1시간 정도만 간단하게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이따 뵙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 이제 평정 얘기만 좀 따로 좀 말씀을 앞에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수미양가 뭐 이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필기 말씀드렸다시피 수미양가로 한다. 그리고 뭐 이렇게 한다. 뭐 아무튼 요금은 안 된다. 그다음에 이러면 아웃이다. 뭐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 이렇게 되는데 계산을 해보시면 면접 일정은 필기 4점과 동일합니다. 뭐 산식 그냥 단순하게 50대 50으로 평가를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보가 면접을 그래도 좀 잘 보시면 필기 점수 차이를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는 말도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게 좀 리미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는 아까 특히 이제 커트라인 분들이나 좀 동점자가 많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다시 분명히 해봄직한 여지가 있다라는 말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또 과도하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러는 것까지는 조금 어렵다라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적이 아주 괜찮은데 뭐 면접부터 그냥 뭐 잘은 아니지만 그냥 기본은 했는데 뭐 안 됐어요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아요 정말로. 대개 보면 아마 후기나 이런데 커뮤니티 같은데 보시면 뭐 내가 커트라인인데 나만 붙었더라 이런 경우들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런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당연하게도 한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보가 괜히 여러분들의 그 과도한 기대 혹은 과도한 불안을 자극하는 용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1920년도에 이제 일부 지역, 일부 커뮤니티에서 문제가 돼서 이제 내부 자료가 처음으로 국정감사에서 공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특정 직렬에 특정 뭐 지역들은 다 붙었고 특정 지역만 떨어졌다 이런 좀 가짜 뉴스가 커뮤니티 회자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 어쩌고 저쩌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게 언론에 나왔기에 이제 어느 국회의원실에서 이제 국방부의 자료를 요구를 해서 그래서 처음으로 내부 자료가 공개된 내용입니다. 뭐 올해가 꼭 그럴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한번 참고로 아실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자료는 그 의원실에 보낸 그 공문서를 제가 그냥 따다가 그냥 그대로 그냥 복사 붙여넣기 했습니다. 공정성에 다양한 노력을 한다. 아까 필기 50, 면접 50 한다. 외부위원 과반이라고 한다. 다음 요 부분인데요. 면접위원 간에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 점수 차이를 5점 이내로 한다. 그죠? 면접위원 안에서도 같은 조 안에서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면접위원 따라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거를 어느 정도는 통제를 한다. 요런 걸 어디서 보실 수 있나 그러면 여러분들 김연아가 한 피겨스케이트 점수 칠 때 편차가 안 생기게 아웃시키고 최저점수 자르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많이 하는 그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점수대별 부여 가능 범위도 정한다. 그죠? 그래서 통제하였다.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서로 평균을 내서 쓴다. 그래서 나온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자, 보시면 25점이 만점이죠. 한 사람이 줄 수 있는. 그죠? 5개 항목이고 5점이 맥시멈이니까 다 최고점을 주면 한 사람은 25점이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20% 이내, 25점과 24점은 20% 이내. 하각조에 10명을 보면 2명만 25점, 24점을 줄 수 있다는 뜻이고요. 다음에 23점부터 19점까지 5개의 급간에는 80%를 주고 18, 17, 요 밑에는 이제 떨어지는 거니까 뺀 것 같아요. 20% 이내예요. 즉 80%는 이 범위 안에서만 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범위를 다시 좁혀놨어요. 그죠? 면접원에 줄 수 있는 점수 편차도 줄이고 범위도 좁혀놨다는 거예요. 지침으로. 됐어요? 제 말이 아니고요. 국감 자료라니까요. 면접평을 가면 이런 자료를 얘기를 안 해줍니다. 당연히 몰라서 안 해줄 수도 물론 있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일단 쿨하게 말씀드려서 편차가 드라마틱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되게 그냥 요 사이즈 안에서 80%니까 되게 19에서 23 사이 거의 다 가고 조금 잘하시면 24, 25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요까지. 다음 요것만 있느냐? 또 그렇진 않습니다. 보시면 그래가지고 국감자료에 통계를 실제로 줬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됐다. 그 해년도에 예. 보면 자 A등급인데 A등급 25점, 24점을 자르기 그 짤이 너무 좀 작아. 이 원시에서 공개한 게 너무 흐려가지고 그냥 참고로만 보십시오. 25점, 24점을 A등급이라고 내부적으로 하는 것 같고 아까 중간에 그 80% 준다는 거 19부터 23점을 B등급, C등급은 18점 안 되는 경우를 예를 든 것 같은데 비율로 보면 인원을 해놨어요. 전체 보신 분의 인원을 이게 군수직인 걸로 제가 아는데 이 경우가 예, 군수직 사례만 가지고 다 그냥 합쳐져서 그냥 통계를 다 깐 거예요. 그 자체를 결과값을. 이런 결과값이 까지는 경우가 되게 흔치 않아요. 그러니까 국감자에서 문의를 했으니까 그냥 공개해 줬던 거예요. A등급을 받은 분들은 이 전체를 더해보면 통계를 안 내서 제가 이거 낸 건데요. 합쳐보면 579명이었어요. 무지막지하게 뽑았을 때입니다. 이때가 인원을. 579명 중에 A등급, 즉 25점 아니다. 24점, 25점을 받은 사람은 27명이에요. 4.7%. 이해하셨어요? 10% 이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4.7%라는 얘기고요. B등급 보통은 92%, C등급 받은 분들은 근데 18점, 17점 받은 분들은 579명 중에 18명에서 3%였어요. 이때 당시. 그리고 불합격 한 명 있죠? 여기 한 명. 불합격은 579명 중에 1명이야. 이게 뭐 미흡 탈락이다 이런 게 이제 이런 경우입니다. 소위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됐죠? 물론 이때는 그랬으니 지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는 어떻게 알아? 그러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그때 통계를 제가 모르니까. 하지만 군 입장에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늘 하던 대로 하고요. 굳이 뭐 다르게 하든 하등 이유가 없어요. 논란을 키우거나 뭐 이상한 얘기를 들을 하등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면 실제로 이래 했다는 겁니다. 됐죠? 요 개념은. 그래서 대부분 다 이 안에 들어온다. 92%가. 이 안에 19에서 23점. 물론 19점과 23점의 차이는 커요. 그죠? 요 안에서는 다시. 그죠? 뭐 작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까 1점 차이가 필기 4점 차이와 변환이 요 차이 5개면 20점, 필기 20점 차이를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기는 해요. 됐죠? 이 안에 들어오지만 무조건 퉁칠 건 아니기는 해요. 이 안에서도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요. 그죠? 느낌이? 하지만 이 안에서 제가 별을 자세히 안 냈지만 잘 더해보시면 자 23점, 22점, 21점인데 22점이 가장 많고요. 딱 봐도 134명이고 21점만 해도 뭐 조금 적네요. 보니까 한 70, 80명 정도 이것도 한 60명 정도 요 23점도 얼추 보면 한 100, 한 20명 정도 그죠? 요 안에서도 대시 22, 23, 22에 많이 쏠려 있다는 생각이 들죠. 엔간하면 후하게 그냥 뭐 많이 준다는 경향성들을 또 알 수 있어요.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그랬고 지금은 다르다라고 해도 할 말은 없으나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크게 막 드라마틱하게 편차가 나는 건 아니구나라는 것들도 역으로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것만 아니라 이게 50점 환산이 되고 다시 50%로 환산이 되고 필기점수씩 결합이 되잖아요. 됐죠? 느낌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질문 한두 개 답변 좀 어버버 한다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다 희석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단계별로.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면접 판점을 담으니까 이게 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는 말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나 이러한 조건들과 이러한 제한 사항을 보고 결과를 놓고 보면 그 차이가 아주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커트라인 분들이거나 이렇게 동점자가 많은 경우라면 면접을 조금 잘 보시면 당연히 그 안에서 같은 점수대라면 당연히 참차가 벌어지는 구조가 나오는 건 맞다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점수가 어느 정도 되시고 준비를 좀 하셨으면 뭐 그분은 놀고 있냐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준비를 딱 어느 정도 한다고 치면 이 스프레딩 값이 작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질문을 보면 코어 질문이 3분의 2 정도가 돼요. 일단은 절반의 3분의 2. 준비를 하면 그 정도 답변은 다 하고 들어가요. 일단. 아까 직용은 직물, 전공 직렬 질문이나 이런 데에 대한 복불복이 일부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복불복은 나한테만 복불복이 아니죠. 커트라인 분들만 복불복이에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컨디션은. 따라서 시험 자체의 질문이 너무 그러니까 코어는 확실하고 버라이티한 거 이게 겉절이는 좀 버라이티하니 이것과 이런 질문의 어떤 여건까지 합쳐놓고 보면 그렇게 또 편차가 확 벌어지기도 좀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으나 그렇게 너무 걱정하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지가 분명히 있다. 다른 시험에 비해서. 왜냐하면 점수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점자면 들러리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실 필요 없다. 준비를 하시는 만큼 충분히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다만 질문이 복불복이 좀 있기 때문에 내가 준비를 많이 한 만큼 비례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는데 연관성은 좀 떨어질 수는 있다. 그 정도의 느낌? 그렇다고 뭐 복불복이니 내가 어떻게 될지는 뭐 알 바 아니잖아요.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기본 준비만 좀 어느 정도 좀 확실하게 하고 가면 일단 그거 가지고 복불복은 복불복이니 그건 그때 어차피 애드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커버레이지를 넓게 준비해 놓으시면 좀 조금이라도 1점이라도 더 받을 가능성이 조금은 더 있지 않겠느냐 정도로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뭐 추론이자 좀 올바른 마음 자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 결과를 놓고 쭉 얘기를 드리면 반론은 제가 환영합니다. 반론은 예. 근데 이게 또 가시면 야 PT는 뭐 다 그냥 다 붙는 데더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얘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자 결론은 이겁니다. 뒤집기라고 소위 많이들 얘기하시죠. 뒤집는다는 표현. 성적이 좋은데 떨어지고 또 성적이 안 좋은 분들만 붙고 뭐 그런 느낌의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물론 그 일부 커뮤니티 같은데 일부 사례들이 계속 남아 있고 자꾸 이렇게 뭐 링크 따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 좀 실지보다는 과잉대표되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다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사실이긴 한데 전체적인 진실이 아닌 경우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사실이기는 한데 그게 전부는 아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만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많지도 않지만 적지도 않다라는 게 제 결론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그죠? 한 점 높은데 커트라인 있고 내보다 한 점 높은데 뭐 내가 1등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윗분들이 밑에 커트라인 있는 분들이 조금 더 한 두 점수만 더 받으면 합산을 해놓고 보니 그 필기 점수 한두 문제 차이를 무력화하는 경우들은 분명히 생깁니다. 그거 너무나 당연하게도. 근데 여기서 가정은 커트라인보다 뭐 한 점 높은 분들은 놀고 있냐는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커트라인 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당연하게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는 정도로 정리하고요. 또 아까 조금 좀 높다고 해서 그죠? 몇 개 좀 나기보다 1배수 안에 들어온다 뭐 이런 느낌이 별로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그래서 조금 들어온다고 해서 아이 뭐 그냥 기분 뭐 대충 해도 이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시다가 또 삐그덕하는 경우. 나는 그냥 뭐 그냥 중간 한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어머나 점수를 더 받아버리면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건 알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각자의 사정과 각자의 절실함과 각자의 의지에 달린 문제라고 보고 물론 약간의 복불복도 결합이 돼서 운때도 조금 작용을 일부 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 정도 기준만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대충 마음 세팅이 좀 되셨는지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린 코어 질문도 아까 좀 늘 받는 질문들도 야 군무원이 뭐라고 생각해요? 라는 그 흔해 빠진 질문에도 100만 가지 답이 존재하고 그죠? 5점짜리 답도 있지만 3점짜리, 2점짜리 답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코어도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 장점도 마찬가지예요. 뭐 맨날 성실하다, 꼼꼼하다는 얘기는 누가 못해요. 그죠? 근데 군무원스러운 장점들, 그죠? 저 촌놈입니다. 촌에서만 살았습니다. 촌이 좋습니다. 격오지 환영합니다. 제 집이 격오지입니다. 얼마나 큰 장점인데요. 이게. 이해하셨어요? 저도 뭐 격오지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그 격오지가 주는 그 풍경을 알고 있는데 자, 이해했죠? 어떤 느낌인지. 같은 뻔한 질문이라도 답변이 어떤 것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답변인지 군무원에 맞는 답변인지는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지방직 면접과
구문 면접은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은 똑같더라도 기대하는 답변이 그 기대함을 잘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려면 군무원이 이런 근무 환경이구나. 또 이러이러한 애로가 있구나. 또 이런 보람도 있지만 또 이런 건 힘들 수 있겠구나. 라는 걸 내가 충분히 인지하고 들어간다라는 얘기. 격오지 보내줘도 근무할 수 있겠어요? 라는 물으면 네 그러죠. 그럼 격오지를 갑니까? 그러면 뭐 당연히 관둬야죠. 누가 그러겠습니까? 당연하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 집이 원래 격오지입니다. 라는 거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면접에 흐뭇하게 끄덕끄덕거리시고 열심히 하겠군. 예를 들면 됐죠. 그러니까 그건 각자의 사정에 따라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관련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지. 제가 코어 질문, 늘 묻는 질문이 뻔하다고 해서 답변이 뻔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뻔하다고 해서 다 5점 받거나 다 4점 받는 것도 역시 아니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그러니까 요 지점이 여러분들이 이제 진지하게 면접 준비하면서 조금 더 어떤 것들이 조금 더 포인트를 3점보다는 4점, 4점 혹은 5점 요런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실 그런 타임이다. 다만 다행인가 그 코어가 빤하기 때문에 고민을 뭐 많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 장점은 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러려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자기 혼자 골방에 앉아가지고 군무원이 뭐지? 뭐 구글링? 나무 위키 군무원 보고 뭐 안 좋은 얘기들만 가득 써놨죠. 뭐 그런 거 알았다고 면접을 잘 봐요? 그런 건 아닐 거잖아요. 그 뭐겠어요? 이렇게 답이 없는 경우. 자기가 얘기하면 답이잖아요. 그죠? 내가 뭐 내 집이 격오지가 아닌데 뭐 격오지라고 뻥카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뭐 그런 사람은 자랑해주면 내 건 아니잖아요. 군수직을 했는데 내가 했던 거는 뭐 편순위 편들이밖에 안 해봤는데 뭐 군수의 군자도 모르는데 쿠팡 물류를 뛴 거를 해야 되나? 뭐 그건 뭔 상관이 있구나. 상관이 있죠. 뭐든 연관되는 걸 뭔가 내가 그래도 알고 있다는 뭘가 얘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 어떤 것들이 가능한가? 그럼 편두려 편순위는 과연 군수직과 상관이 없다는 말인 거 아니죠? 왜요? 편들이 편순위 분들이 늘 하시는 핵심적인 일은 QR 그냥 코드 찍고 그냥 네 얼마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공포의 시간이죠. 12시 1시 정도 되면 물류 들어오면 막 박스 쌓아놓고 이제 분류를 해야죠. 선입 선출이니까 또 뒤로 오는 건 뒤로 들어가서 뒤에다 매장 넣으시고 발주 넣고 점장님 이거 떨어졌는데 발주 넣을까요? 이게 물류 관리고 재고 관리예요. 이런 거에 대한 업무에 대한 이해 그 자체가 제가 해서 뭐 재고나 물류 관리에서 딱 나오잖아요. 뭐 도시락이나 이런 것들은 다시 반품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물량들을 잘 맞춰서 발주하고 재고가 떨어지지 않게 늘 관리하고 뭐 등등등 알바지만 뭐 그런 업무 자체에 대한 이해도 그 자체가 업무에 대한 이해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내가 이해하고 있어요. 제가 단적인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는데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런 경우에 어떤 게 좀 더 군무원스러운가라는 거는 뭐로 알 수 있겠어요? 제 친구 군무원한테 전화해봐요. 그 사람은 그 일밖에 모르고요. 다른 일을 알 바가 아니잖아요. 다른 부대가 어떤지. 그런 경우에 가장 좋은 건 참고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영어, 레퍼런스라고 하죠. 뭐겠어요? 합격생들은 뭐라고 구라를 쳐놨나?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구나. 어머나, 나도 편돌이 했는데 이렇게 엮으면 되겠구나. 뭐겠어요? 사례를 많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거를 잘 픽해서 자기 나름의 버전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기출과 함께 후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죠? 다양한 나름대로 고민들을 담은 답변들이잖아요. 다 좋지 않을 수 있고요. 다 자기한테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런 걸 참고하면서 보는 게 가장 여러분들이 그래 그럼 나는 이런 얘기하는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걸 제가 강의에서 다 할 수 없어요. 인생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걸 다 얘기 드립니까? 그죠? 뭐 큰 틀은 말씀을 드리겠으나. 그래서 사례나 후기를 보시면서 레퍼런스를 하는 게 그런 게 훨씬 빠르게 가실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 앞에 모두에 후기 자랑을 했던 이유는 그런 것들을 많은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보면서 그래 나한테 좀 맞는 건 이런 거다. 꼴랑 해봐야 답변 1분 사이즈 하는 겁니다. 1분 사이즈. 아무리 장점 얘기해도 1분이에요. 뭐 10분 떠들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꼴랑 문장으로 치면 4문장, 5문장 얘기하는 겁니다. 단문 기준으로. 그 안에 하는 거예요. 그 안에. 뭐 자세하게 무슨 연설할 수도 없어요.
리미트가 딱 정해져 있다고. 시간의 리미트도. 그러면 최적화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 좋아하는데 최적화한다는 말, 본인한테 맞는. 어차피 이건 정답은 없어요. 그죠? 내가 최적화해서 내한테 맞는 게 정답인 거죠. 잘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준비 가이드 좀 간단하게 이어서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면접 준비 가이드. 제가 앞에 기본적으로 밑자락은 다 깔고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 되셨으면 이제 뭘 묻는지 진행, 뭐 어떤 내용, 그다음에 포인트,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얼추 보셨고 나중에 이제 오픈 자료만이라도 좀 보시면서 질문의 사이즈를 실제로 좀 확인해 보시고요. 또뭐 제가 교재에 있는 거 상당 부분 후기들도 샘플되는 후기들도 뒤에 드렸으니 꼭 뭐 좋은 건 아니지만 복귀가 잘 된 거를 좀 상당 부분 들었으니 직렬과 상관하지 말고 직렬 부분만 제외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정독을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대개 실제 어떤 면접의 풍경들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뭐 정규 강의 때는 뭐 후기의 내용도 답변 내용도 자세하게 이렇게 어떤 것들이 조금 더 가성비가 있는지 말씀을 드리긴 하겠으나 지금 아마 그냥 보셔도 큰 그림을 잡는 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제로 하고요. 아까 뭐 이거는 이제 수강생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건데 껴서 말씀드리면 제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 웨이는 또 장사한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강의 먼저 들으시고 우선순위들을 확인을 하시고 아까 질문 세트 뭘 물었는지와 후기를 빨리 리뷰를 하셔서 되게 이 정도의 질문에 코어 질문에 이 정도 답변을 하는구나라는 큰 그림 일단 보고 그죠? 사이즈를 보고 제가 교재에도 있지만 말노트라는 걸 드립니다. 4-5장짜리 일종의 단권화 노트 같은 건데 주요 질문에다가 본인이 쓸 재료들을 한번 나름대로 쭉 정리하는 작업들을 좀 빠르게 한번 하시고 대부분 이제 코어 질문이야. 전공 질문이야. 알아서 하시는 거고 외우시는 거고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장점, 뭐 군무원이 뭔지 뭐 등등등 이런 핵심적인 질문들만 모아가지고 4-5장짜리 이렇게 양식지를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이제 거기다가 채워 넣으시고 후기나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보시면서 본인들의 재료들을 조금 더 좋은 재료들을 좀 넣는 걸 고민을 하시고 또 하나는 뭐 전공 질문은 교재 맨 뒤에 따로 뭐 모아놨거든요. 그 모아놓은 거 뭐 어느 정도까지 본인이 하실지는 본인의 선택이긴 한데 뭐 적절하게 추가해서 공부하시고 중요한 건 이렇게 재료를 모으면 말 연습을 해야 되잖아. 이게 논문 쓰는 게 아닌 이상이야. 퀴즈 뭐 필기시험 보는 거 아닌 이상에 말로 해야 되는 거니 말 연습은 따로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제가 질문 평가지라고 해서 스터디에서 쓰실 수 있게 질문들 실제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평가지 비슷하게 해서 드립니다. 이것도 교재에 있으니까 그거 다운 받으셔가지고 이걸 가지고 또 이 코어가 되는 질문들을 가지고 실제로 다양하게 답변하는 연습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지난해에 합격생들이랑 저랑 모의 면접을 다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 아카이브를 카페에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100 몇 개 정도 있던데 지금 12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말로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냥 골라서 보실 수 있게 유튜브 영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도 좀 보시고 참고하시고 제가 또 질문 평가지에 보시면 다 표시를 해놨어요. 어떤 게 좋은지에 관련된 것도 다 표시해놔서 골라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골라서 어머나 군수인데 답변 뭐 엄지척 이런 거 있어요. 표시를 제가 어머나 잘했나 봐. 들어가 보면 쭉 하고 제가 점수를 다 매기거든요. 질문마다 평가하고 쫙 보면 어머 괜찮은데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100개 하겠다. 적절하게 믹싱해서 이렇게 엮어서 이렇게 장점으로 해서 이렇게 희망 업무 엮으니까 괜찮네. 제가 뭐가 괜찮다는 얘기는 따로 드리지 않아요. 후기 중에서도 괜찮은 거 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괜찮다는 건 절대로 찍어드리진 않습니다. 그 정도 고생을 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래야지. 후진 것도 봐야 좋은 걸 알게 됩니다. 좋은 것만 보면 다 그런 줄 알아요. 후진 것만 보면 다 후진 줄 알아요. 스테드원들끼리 어버버버 하면 다 어버버버 하는 줄 알아요. 이해했어요? 그런 경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니 그것도 참고하시고 나머지 제가 뭐 간단하게 뭐 좀 챙겨보실 만한 기사나 이런 자료들 뉴스 같은 것들은 단톡방에 올려드리니 단톡방에서 그런 거 조금 간단하게 챙겨보시고 뭐 그 정도의 느낌이면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 웨이가 요거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요거죠. 본인이 뭘 할지를 채워넣는 것.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 강의도 간단히 듣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기출과 후기를 빨리 장악하시는 겁니다. 큰 틀에서. 그래서 좋은 내용들을 좀 잘 본인이 수확하셔서 발견하셔서 내기 걸로 만들어서 재료를 빨리 누적시키는 게 가장 빠른 준비지 갑자기 스터디부터 뭐 해갖고 자 먹을까요 우리 뭐 그러지 마시고 예. 서로 동병상련은 하는 게 꼭 퍼포먼스가 좋은 일은 아닙니다. 자 그렇게 좀 일단 수강생들도 위해서 이 정도로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교재만 사시는 분들도 이 자료들 아까 후기나 이건 뭐 교재 웬만한 것들은 다 QR코드로 다 찍어서 다 보실 수 있게 이건 다 해놨습니다.
물론 수강생분들은 그 작년 거는 다 해놨고 그 전에 이전 것들은 이제 수강생분들만 보실 수 있게 카페에서 수강 자료를 따로 드리긴 하는데 뭐 작년 거보다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들도 다 QR 코드로 다 다운받게 다 만들어 놨으니 뭐 알아서 그냥 보세요. 그거는 꼭 뭐 강의 들었다고 면접 잘 본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만 정확한 정보의 근거에서 하시는 건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특히 공무원은 정보 싸움이 좀 커요. 또 워낙 이 시중에 카더라 뭐 이상한 얘기들 많습니다. 예, 예, 등등등.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좀 정제되지 않은 정보들이 가장 많은 시장이 아마 공무원 면접 시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제 도달률이라고 하는데 제 강의나 제 라이브나 이런 유튜브든 뭐든 저 오픈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이 공무원 전체 응시생에 얼마쯤 될 것 같으세요?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기술직 분들이 되게 많으시고 그분들은 학원에 이런 강의가 있는지를 모르세요. 아예. 이해하셨어요? 그 동네에 한번 검색해보면 동네에 무슨 스피치 학원 이런 게 있으니까 그냥 그런 데 가세요. 유일하게. 아니면 야 다 붙는 데더라. 그냥 뭐 뺨만 안 때리면 되더라. 옛날 클래식한 버전을 이해하셔서 그냥 뭐 그냥 구글링 조금 하시고 게시판에다가 야 그냥 뺨만 안 때리면 붙는 거 맞냐? 그래 맞아. 뭐 그런 얘기만 듣고 가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꼭 떨어지느냐? 그것도 아니기는 해요. 이해하셨어요? 야, 나 예전에 그냥 걷는데 붙었더라. 하루 전에. 있어요. 그만큼 변별이 없으니까. 하지만 그런 분들이 붙었다고 해서 그래도 붙는 건 아닌 거죠. 뭐 그건 여러분들의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뭐 각자 알아서 할 부분이니까 그런 정보가 워낙 많아서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 정도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 기억하실 건 제가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드리는 이제 경고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면접 때 여러분 입으로 한 답변의 그 내용을 그대로 복기를 해서 워드 디폴트 값 아리안거리든 MS 워드든 치면 분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A4지 반 장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답변 내용만. 무슨 말이냐? 많은 정보를 얘기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꼴랑 10분이면. 이해하셨어요? 꼴랑 A4 반장 얘기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답변만 치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뭐 준비를 열심히 한다고 막 이것저것 프린트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밑줄치면서 공부하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참 쓸데기 없는 거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 둘째, 정제를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정제. 아무리 내가 자랑할 게 많아도 1분 사이즈면 꼴랑 4문장, 5문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밀도 있게, 밀도라는 말도 그래서 좋아하는데 정제와 밀도. 그죠?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좀 밀도 있게 얘기해야지 너무 예를 들면 경험 가지고 얘기할 때 예컨대 무슨 적극성을 발휘한 경험이나 창의성을 발휘한 내가 대학교 때 제가 과제를 무슨 과목에 과제를 했을 때였습니다. 제가 이러이런 과제였는데 팀원들은 이런 얘기고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요. 1분 안에 못 끝냅니다. 그냥 팀플을 뭔가를 했군. 근데 중요한 건 본인이 뭘 새롭게 했고 어떤 노력을 했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팀플을 했고 이런 과정을 했고 의견에 맞아서 우리가 잘 얘기를 해서 이런 걸 조사해서 A를 받았습니다. 이런 얘기 하고 끝나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얘기예요. 포인트도 아무것도 없는 얘기고. 무슨 말이냐? 선결후론. 내가 팀플을 했을 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반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설득하기 위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조사를 했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바꿨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해결한 경험이 있다. 이렇게 결론을 짓고 내가 뭘 잘났는지 뭘 잘했는지 그 다음에 배경 설명을 하는 방식. 예를 들자면 그렇게 효율적이 돼요. 나중에 해보시면 알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니 뭐 이렇게 설명할 게 많은데 주절주절 막 배경 설명 막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1분 넘어가요. 꽝이에요. 네 이제 들은 걸로 할게요. 그러고 넘어갑니다. 아니 본론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러시면 꽝 난다. 즉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답변을 정제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내용만 아니라 주저리 얘기를 못한다. 물론 퀴정 질문이야 뭐 간단하게 묻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한두 문장 얘기하면 되는 걸로 충분한 경우는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뭔가 포인트를 줘서 뭐 자랑을 하거나 뭐 희망 업무를 얘기하거나 그죠? 무슨 경험 사례를 좀 얘기하거나 등등등 뭐 이렇게 좀 제가 좀 자랑할 정보를 받을 질문일수록 그죠?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다가 야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어버버버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들도 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또 아까도 또 하나 한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장점 뭐 하면 너가 뭐 역량이 뭐가 있냐, 장점이 뭐가 있느냐, 뭐 그런 류의 질문을 당연히 받을 것 같죠. 기출 후기를 보세요. 장점이라는 질문이 몇 개나 있나? 1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할걸요? 빈출이고 코어긴 하지만 다 묻는 것도 아니에요. 아이고 자랑을 그러면 어떻게 해서 자랑을 해야 되나요? 그럼 자기소개서부터 자랑하고 들어가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부터 당연하게. 성실을 꼼꼼 무슨 친화력 이런 얘기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이제 이 리밋들을 생각하면 아까 정제, 밀도, 뭐 여러 가지 제가 말 선결후론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좀 정제해서 좀 짧은 시간에 효과적으로 내 자랑을 할 것인가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요게 말로 하는 것이 여러분 필기 단순하게 정보 싸움만이 아니라 그거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말로 하는 거니까 요 지점이 다른 지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항상 떠올리세요. 아, 내가 꼴랑 이 얘기밖에 못하니 이 리미트 안에서 내가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좀 이 정도는 얘기해야 되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 면접 필기 성적도 아주 좋으시고 뭐 굳이 자랑 안 하고 그냥 흠만 안 돼도 뭐 큰 문제 없어. 당연히 있죠. 그것도 훌륭한 전략이에요. 면접인이 아까 말했죠. 하루에 한 2, 30명 기본값으로 본다고. 대부분 얼굴도 기억을 못해요. 그죠? 면접인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그런 훌륭한 전략이 있잖아. 그냥 아주 무난한 답변만, 당연한 답변만 쭉쭉쭉 하는 것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잖아요. 아까 표 보셨잖아요. 그래도 중간 이상 점수 받아요. 문제 없어요. 그러면 그것도 훌륭한 전략이라고요. 다만 조금 잘 보실 분들은 이런 것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하셔라. 근데 이건 너무 막연한 얘기예요. 어떤 거를 보면 알 수 있겠어요? 참고를 보면 돼요. 후기나 이런 거를 보면 아 이게 훨씬 더 정보도 많고 좀 확실하게 좀 딱 떨어지네. 그죠? 그런 느낌을 주는 답변도 있고요. 다가 모의 면접했던 거 유튜브 보시면 오 이렇게 가니까 또 괜찮군. 이런 것들은 제가 평가 점수도 다 질문마다 매겨놨으니 보면서 참고를 하면 돼요. 이렇게 밀도가 높은 거구나. 내용이 좋은 거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서칭을 좀 하시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은 정보를 외우거나 공부할 내용이 지금 아니다라는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좀 이렇게 정제가 돼야 된다. 뭔가 내가 컴팩트하게 그런 느낌을 좀 더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제 방향인데 여러분들 그냥 착해요 성실해요 이런 분들 좀 많으신데 그거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다 착하고 성실한 분들만 모여 있죠. 그죠? 착하고 성실한 건 기본값이라 착하고 성실하다는 얘기는 아무 의미값이 없는 얘기예요. 마치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요 이런 얘기죠. 운동을 하면 몸이 좋아져요. 아무 정보값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성실합니다. 꼼꼼합니다. 끈기가 있습니다. 하나만한 얘기라고요. 그 자체는. 그죠? 의미값이 없다. 됐죠? 그럼 뭐겠어요? 방향을 보고 내용을 좀 넣으셔야 되는데 면접 핵심은 일단 뭐 모든 면접이 그렇지만 내 자랑하러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나는 성실하고 꼼꼼하고까지 포함돼서 내가 좀 맞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군무원이다 말이에요, 지금. 군무원. 군무원의 핵심적인 가치가 뭐냐 그러면 그죠? 상명하복 뭐 그런 것도 있겠고요. 조직으로 움직이는 데요. 항상 개인보다는 조직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특히 요즘 MZ 세대, 뭐 신세대 어쩌고 저쩌고 너무 개인풀이다, 조직 생활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 뭐 저는 동의하진 않지만 모든 젊은 세대는 싸가지가 없어요. 인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싸가지가 없어 왔고요. 싸가지가 없으니까 인류가 발전하는 겁니다. 뭐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데 우리가 면접을 잘 보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항상 뭐겠어요? 나는 조직 친화적인, 조직 지향적인 인간이다. 이해하셨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 자 스트레스 어떤 때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푸시나요? 라는 흔해 빠진 질문이 있습니다. 네,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넷플릭스를 보며 헬스를 하며 요가를 하며 요즘은 또 뭐 피트니스 하신다는 분도 많아요. 피트니스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며 어쩌고 저쩌고 틀린 답변 아니에요? 괜찮은 것 상관없어요? 그죠? 근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군무원 되면 전투 체력도 있으니까 아 운동도 할 수 있어서 좋다고 나 운동을 좋아하니까 뭐 괜찮은 답변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개인풀이에요. 근데 팀풀이라는 팀 조직원이 있으면 기왕이면 아니 뭐 그러면 동료들이랑 예, GS25 편의점 앞에 퇴근하고 나서 부대 앞에 있는 앉아 가지고 예, 캔맥주 넣고 새우깡 넣고 좀 얘기도 좀 하고 그죠? 서로 애환도 좀 듣고 격려도 하고 또 짬 높은 선배 있으면 야 라떼는 말이야 지금은 편해진 거다 무용담도 듣고 그렇게 해가지고 팀워크를 다지는 뭐 그런 방식으로 좀 푼다라는 답변과 혼자 조용히 음악을 들으며 운동을 하며 어떤 게 가성비가 있겠냐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지금 얘기가?
자막으로 모든 면접은 인터뷰어, 면접 보는 면접위원이 기대하는 바를 맞춰주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혼자 조용히 영화를 들어야 하는 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한테 할 얘기죠. 그죠? 이해했죠?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야, 애들하고 술 먹고 다녀 이런 얘기를 좋아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죠? 시부모님이거나 예, 예. 처가댁 되실 분들한테 상견례 때나 상견례 면접에서나 하면 좋은 답변이지만 군무원 면접은 그보다는 팀 뭔가 같이 하는 그죠? 그런 느낌의 방향성을 갖는 게 기왕이면 낫다는 거예요. 이게 맞고 틀리게의 프레임이 아니라 어떤 게 조금 더 가성비가 있냐라는 프레임입니다. 이런 고민을 이제 슬슬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특히 여성분들 조직 생활을 해볼 기회가 좀 없잖아요. 대개의 경우 군 갔다 오신 것도 아니시니까 당연하게 그런 인지를 보여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알바할 때 같이 으쌰으쌰해서 뭔가 해봤다 이런 거 이런 느낌 이게 조직 생활이에요. 예를 들자면 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포인트가 조직적인 어떤 것들에 관련돼서 내가 조직 친화적이고 잘 어울릴 수 있고 또 뭐 이때 군무원은 서포트하는 거죠 일종의 소위 말하자면 군인들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뭐 개념이 없으시면 지금 교육행정직도 하고 있는데 학교가 있죠, 예, 그죠? 학교에 주는 학생이라고들 말로는 합니다. 지금도 늘 그런 얘기는 해요. 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단장? 이론적으로는 전투원입니다. 요즘 용사, 병사 뭐 11표현을 쓰는데 그죠? 장병들이죠. 이해했어요? 학교에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죠? 군에는 군 간부들이 계시는 거죠. 지휘관들이. 예를 들자면 당연한 개념으로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역할일까요? 군무원은 학교로 치면 학교 행정실이라고 있죠? 교무실 말고 저 구층에 있는 행정실 직원인 거예요. 행정실 직원의 미션은 뭘까요? 선생님들이 잘 일하실 수 있게 여러 가지 서포트를 해드리는 겁니다. 또 구내식당에 계시는 조리원분들 잘 급식하실 수 있게 또 수당도 잘 지급해드리고 부자재, 식자재 애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잘 계약해서 좀 공급해드리고 이게 바로 군무원의 역할입니다. 원래 예전에는 군무원 이렇게 선생님들이 행정실을 했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얼마 없어요 이제. 그러니까 선생님들 야 가셔갖고 애들 가르침만 하시고 행정은 우리 전문가들이 행정 전문가들이 할게요 라는 개념으로 온 게 군무원 증원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군 인력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사무 관련된 지원 업무는 싹 다 민간에게 맡기고 군인은 군만 하셔라. 이걸 누가 좋아할까요? 군이 좋아할까요? 절대 안 좋아하죠. 아니 좀 짬돼서 좀 쉬려고 좀 내근 좀 하겠다는데 다 기어나가라고 하네. 일산부대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그리고 선생님이 행정실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학교 다니신 분들 알잖아요. 뭐 존경해요? 약간 격리 부리듯 하죠. 이해하셨죠? 본인 뭐 근무 영수증 처리해주고 본인 급여 처리해주고 사대보험 신고도 다 해줘야 되거든요. 학교 행정실은. 현타 와요. 그죠? 당연히. 내가 무슨 니들 시다발이냐?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하지만 직제 자체가 서포트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기꺼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겠어요? 교육행정에서 툭하면 물어보는 게 교사와 갈등 생기면 어떻게 하려는 질문을 툭하면 합니다. 기본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럼 뭘까 정답은? 맞짱 뜨겠습니다. 하겠습니까? 잘? 아니 뭐 잘 듣고 어떻게든 가급적이면 왜냐 그러면 교사님은 왜 그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학생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요구하신다고 면접 때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뭐 그죠? 군도 똑같아요. 의사결정의 주인은 결정권의 핵심은 당연히 군입니다. 부대면 부대장이 계시고요. 뭐 사단면 사단장이고 대대면 대대장이 계시는 것이고 다 군인이에요. 그거를 보좌하고 서포트하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성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미군처럼 인정하지 않는 건 맞는 거지만 뭐 장기적으로는 뭐 그런 문화가 되겠죠. 그거는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됐어요? 그런 느낌. 그래서 이 조직이라는 걸 이해를 잘 하고 있는 요 개념이 군무원에 대한 이해예요. 군무원에 갖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복잡하면 학교 행정실 직원을 떠올리셔라. 좋은 비유죠? 예, 딱 그 느낌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 중요한 건 근무 의지입니다. 왜? 많이들 관두실 거니까요. 관둘 걸 서로 다 아니까요. 특히 육군 같은 경우는 뭐 그래도 국방이나 뭐 해군이나 공군은 조금 낮고요. 당연히 격오지까지는 안 가니까 뭐 군비행장이 격오지에 있는 경우는 없잖아요. 당연히. 하지만 육군은 뭐 온 데다 예, 짱 박혀 있죠.
그러니 격오지 보낸다는 얘기를 많이 당연히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나중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좀 다니시다가 관두는 분들의 많은 이유가 좀 있을만 하면 또 물론 가까운 부대로 이렇게 나갈 수 있으면 좋은데 티오가 없고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먼 데를 가거나 이럴 수밖에 없어요. 예, 춘천에서 근무하다가 갑자기 진해 가라 그러면 돌아버리죠. 갑자기 가족까지 있는 상황이면 말이 안 되니 눈물을 머금고 공부해서 그냥 오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어쩔 수 없이. 사실 이런 인력 운영이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일부 운영하다 보면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그거를 뻔히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얘기하는 답변은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안 관둘 사람이다. 그죠? 예, 뭐 어디서든 뼈를 묻겠다. 그죠? 그 나름대로 또 내가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키우겠다. 또 군에서만 할 수 있는 전문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군수 물자 중에는 뭐 물론 뭐, 물론 그 급식도 물론 있고 뭐 종마다 하지만 예, 핵무기도 군수 물자입니다. 그죠? 그 체계마다 다 전문성이라는 게 다 있기 마련이니 군에서만 할 수 있는 전문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산직이다. 군에서는 전산망이라는 건 비상망이잖아요. 그럼 민간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에요.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극비 상황들인데 그런 걸 다룰 수 있다는 것들도 대단한 장점일 수 있어요. 뭐가 됐건 간에 예, 그런 분야에서 내가 전문성을 키울 수 있다 등등등 그냥 격오지에 보내드리니까 당연히 가겠습니다라는 건 당연한 말인데 그 당연한 말부터 시작을 해서 나아가서 내가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군의 특수성을 좀 반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좀 키울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고민까지 좀 넣어 주는 게 단지 뭐 격오지를 보내네 마네네 1차원적인 일을 좀 넘어서는 좋은 답변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당연하게. 다음에 모든 게 그렇지만 봉준호 감독도 얘기했지만 아카데미 감독상에 빛나시는 세계의 명장 봉준호 감독도 말했잖아. 본인 조감독 시절에 예, 배우들 커피 타다 주고 그죠? 담배꽁초 심부름하고 그러면서 현장 일 배웠다고. 그래갖고 송강호를 만난 거예요. 하도 열심히 빠릿빠릿하길래 송강호가 야, 너 입봉하면 나 와, 내가 해줄게. 그래가지고 봉준호 입봉할 때 송강호를 섭외했다는 거 아니에요. 형 해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지금까지 2년이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모든 일은 바닥부터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죠? 현장을 배우고 그런 것까지 그런 걸 정확히 이런 걸 긍정적으로 뭐 이상한 데 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적응과 필요성에 관련된 인식으로 이해하시면 더 좋은 답변이 되는 거죠. 이런 답변들이 다 근무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군무원에서. 물론 사실 면접 때 한다고 보내주는 거 아니고요. 면접은 면접일 뿐. 그건 뭐 알아서 하시는데 다만 어떤 게 조금 더 좋은 답변인지는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런 방향성을 가지시고 뭐 그래도 뭐 말은 그렇게 해도 뭐 오면 뭐 열심히 하려나 보다 그 정도의 기미와 느낌을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더 해주시면 좋겠어요. 격오지불은 어떡할 거냐라는 질문은 답정의 질문이잖아요. 까놓고 말해서 뭐 관두겠습니다 할 질문이 없으니까. 하지만 이런 질문에서조차도 그런 뻔한 질문에서조차도 어떻게 포인트를 조금 더 따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 아까 예시를 든 게 전문성 이런 얘기도 드렸고, 그죠? 매사에 일단 현장을 알아야지 전문성이 생기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 봉준호 예를 들자면 예, 그런 얘기도 하시면 좋잖아요. 아무튼 자, 요 개념을 좀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조직 업무의 특수성이죠, 일종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바로 군무원 업무에 대한 특수성에 대한 이해. 요런 거를 깔고 이런 방향을 보고 같은 말이라도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성실합니다. 꼼꼼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얘기밖에 못 해요. 그냥 아름다운 얘기. 방향성이 없는 얘기. 그런 얘기니까 그런 것만 조금 더 신경을 쓰자. 그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어서 이제 면접 프로그램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뭐 앞에 설명이 좀 길어서요. 강의 계획서는 일단 교재는 예, 그냥 웬만하시면 사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딱히 뭐 마뜩한 게 없고 제가 사이즈가 좀 작죠. 제 지로는 늘 제 교재를 만들 때 대원칙은 스타벅스에 올려놔도 창피하지 않게 만들겠어 이런 느낌. 들고 다닐 때 가볍게 만들겠어. 어차피 잠깐 보고 버릴 건데 뭐 굳이 그냥 나뭐 막 500페이지 무슨 필기 과목이야 뭐 이런 교재도 어디 돌아다니면 있을 겁니다. 5만 구글링에서 못 올 수 있는 정보도 막 때려 넣어가지고 뭐 그런 거 저기에 넣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상당 부분을 이제 QR로 다 빼가지고 아예 그냥 분량을 확 줄였으니까 이게 보시는 건 되게 얇아 보이는데 내용이 아마 QR로 있는 후기나 사례집 모으면 그것만 해도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는 될 거예요. 그것만 해도. 예.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나무도 살릴 겸 가격도 좀 하고는 하도 가격 올리자 그래가지고
가격 안 올릴 겸 그래서 좀 했으니까 일종의 레퍼런스북처럼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수업도 여기 뭐 핵심적인 내용도 있지만 또 주요한 내용은 그냥 구글링 하시면 다 나오잖아요. 뭐 퀴즈로 묻는 거는 치면 다 나오는데 뭐 그런 거 일일이 교재 종이로 썼다고 해서 뭐 대단한 정보가 되는 것도 아니니 필요한 정보만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 후기 같은 것들은 대부분 QR로 다 있으니까 문서나 양식지 이런 거 다 다운받으시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자료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잘 안 보이시겠지만 후기도 있고요. 문제 질문집도 있고 또 말노트 평가지 스터디 때 쓰시는 용도 그다음에 뭐 원래 처음 하려고 하는데 뭐 중간중간 뉴스 같은 게 있으면 단톡방에도 올려드리는데 링크 따로 여기 있으니까 QR로 거기다가 업데이트를 계속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뭐 보시면 좋을 꼭 뭐 물어보는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좀 따로 모아두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직관 질문들 좀 뻔한 질문들 많거든요. 그건 따로 이제 답변 사례를 따로 좀 발췌해서 따로 정리한 사례집에서 비교 질문별로 좀 비교해 보실 수 있게 상세와 부당 지시 그럼 답변 뻔하긴 한데 좀 버라이티 하거든요. 그거 한 2, 30개 답변 사례들 쫙 보면 되게 이렇군. 답 나오잖아요. 그 일일이 설명드리는 것보단 그런 식으로 사례집도 QR코드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교재 강좌는 이제 오늘 이제 기출 팩트 앞부분은 아까 공통 강의를 일단 드린 부분이고요. 이 두 번째 장에서 후기 좀 보는 거 하고 저 준비 방법론을 3장에서 하고 4장에서 저 군무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업무나 직제나 뭐 여러 가지 법적 임의나 이렇게 흔히 묻는 군무원 관련된 질문들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 요거 간단하게 뭐 한두 시간이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공직관 질문들 일반적인 뭐 공통 강의이긴 합니다만 뭐 설명을 좀 드리고 교재에는 이제 전공 질문이 따로 모아져 있습니다만 요거는 뭐 그냥 구글링해서 찾으시면 되는 정보니까 상관없고요. QR 자료를 아까 드렸고 수강 자료는 추가적으로 저기 후기랑 그 기출 질문 세트가 예년 것까지 그냥 다 볼 수 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예, 교재에는 작년 것들은 그냥 다 보실 수 있다. 예, 그 전 것까지는 수강 자료로 그냥 따로 수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메리트가 있어야 되니 뭐 그렇게 좀 했다 정도로 좀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수강하시는 분들은 이제 나중에 강의 계획서에 있는데 QR 저기 등업 신청서라고 있습니다. 그거 쓰시면 스태프분께서 등업해 주시면 카페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시면 아직은 제가 좀 이 시간 현재는 좀 만들지 못했는데 제가 작년 거 보여드리는데 자료들이 다 여기다 모아져 있습니다. 군무원 수강자료 게시판이라는 데다가 다 있으니까 그 여기에 또 핵심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지난해 예, 모의 면접했던 실황들이 다 있습니다. 예, 그래서 표시가 되어져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나중에 참고하실 때 되게 요긴하실 거예요. 아마 후기들 보시면 이거 도움 많이 받았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어머나 이렇게 좋은 답변이 예, 뭐 알아서 그렇게 활용하시기에 좋을 겁니다. 그래서 혼자 준비하셔도 뭐 정보 차원에서나 예시나 사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있으니 이제 본인이 강의에서 조금 강의도 뭐 길게 드릴 거 없고요. 한 뭐 10시간 예, 짧게 드리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답변 준비하실 때 다양한 참고 자료들이 같이 수강자료 게시판에 들어간다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후기들 많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맨땅에 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례들을 레퍼런스 해가면서 자기 거를 찾는 게 좋으니까요. 뭐 적지 않은 후기와 세트가 있으니까 뭘 질문을 물었는지와 되게 어떤 식의 답변들을 했는지를 좀 빠르게 파악하는 용도로는 뭐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뭐 그냥 면접 강사랑 코칭 몇 번 해가지고 뭐 몇십만 원 받는 데 많아요. 여러분. 예. 20분, 30분 봐주는데 뭐 한 번 봐줄 때 뭐 15만 원? 그래서 무슨 뭘 저기 5천 원 해드릴게요. 5천 원에 수강하시면 다 실습 과정이 있습니다. 그건 뭐 알아서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톡방이 있으니까 웬만하면 수강하시든 안 하든 좀 들어오셔서 뭐 정보도 좀 나누시고 스터디도 구하시고 저도 주요한 뉴스들은 뭐 그때그때 자료들이 있으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오픈 자료 아까 또 단톡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단톡방에 리스트 이렇게 배너 위에 보시면 공직을 보시면 다 이렇게 누적을 시켜놨거든요. 나중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 광고 같은 거 안 하고요. 수업 안내만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작년도 그렇죠. 작년에 만든 방도 좀 몇백 명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끝나면 관례적으로 이제 제가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방장 넘기고 나옵니다. 그럼 이제 동기방처럼 되고요. 아니 무슨 동기들은 부대도 다르고 다른데 뭐 필요가 있을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 아무튼 예. 저희 부단은 이런데 거기는 어떤가요?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예, 이건 여기다 입력하는 게 맞나요? 뭐 이런 거부터 예, 유일하게 예,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가 여기라서 뭐 나중에 좀 들어와 계시면 뭐 이러저러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지난해 붙은 분 중에서도 뭐 몇 분들이 뭐 저기 여러분들 새방 늘 만드니까 뭐 알려주시면 와서 뭐 이러저러하게 뭐 궁금한 것들 답변도 드리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아마 그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강의 계획서는 제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에 다 있습니다. 노션으로 제가 만들어져 있고요. 북마크 해두시면 뭐 교재 사는 거, 다음에 오픈 특강 얘기도 여기 보실 수 있고요. 교재 구매처 다 여기 있고, 다음에 수강 자료 링크도 다 있고요. 예, 다 여기 다 있습니다. 단톡방 주소, 그다음에 면접 스터디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고 신청서 링크, 그다음에 여기 강좌 일정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스케줄도. 그래서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이론 강의 하루에 모아가지고 한 방에 빵 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질문들에 관련돼서 한번 날 잡아서 빈줄 질문들 어떻게 답변하시는 게 좋은지, 특히 말루트 드린 거를 가지고 약간 실습 비슷하게 해서 퀵으로 좀 정리하시는 그런 시간을 하루 정도 갖고요. 그 다음에 요건 다 줌이기는 합니다. 중간중간에 하도 면접 시간이 길어서 놀기는 뭐해서 중간에 밤에 줌으로 해서 분야별로 여러분 답변 준비, 인적성 공직관 분야별로 답변 준비하신 거 줌 링크를 드리면 들어오셔서, 예, 얼굴은 안 나옵니다. 그냥 목소리만 가지고 하고 저는 얼굴 나오고, 그래서 쭉 줌을 합니다. 그리고 요런 식의 답변, 그러니까 어떤 게 좀 좋은지 코칭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보단 이런 게 좀 좋겠다, 이렇게 상의해 가면서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 워크숍 같은 공개형 수업 같은 개념으로 진행을 합니다. 줌으로 하고요. 밤에 한 3시간 정도, 뭐 밤 12시까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줌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그냥 보실 수 있으니까, 다른 공개 수업 같은 개념이에요. 일종의 뭐 희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적성 공직관 뭐 이렇게 분야별로 좀 나눠서, 예, 코어 질문들만 가지고 하고요. 작년에 이걸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세계를 작년에 거의 좀 잡았는데, 작년에 동일한 수업도 아카이브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올해대로 하고 작년은 동일하게 했으니 작년 것까지 포함하면 꽤 많은 사례들을 아마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뭐 노는이, 줌은 요즘 초등학생들도 씁니다. 여러분, 선생님 줌을 어떻게 쓰나요? 링크 타고 그냥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특별한 기능 필요 없고요. 요즘 초등학생들도 줌으로 수업한다니까요. 안 해봤자 세상을 좀 배우셔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죠? 야,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냥 ASMR로, 예, 예, PC나 이렇게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을 세워놓고 들으시면 돼요. 예, 또 떠드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의 면접은 대면으로도 하고 이제 줌으로도 동시에 합니다. 오시면 대면으로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라이브로 목소리만 보여주고요. 그다음 이렇게 커팅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이제 줌으로도 하니까 전국 어디에 계시더라도 꼭 뭐 서울 와서 노량진 와서 해야 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예, 어차피 왔다 갔다 시간 아까우니까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예, 줌으로 들어오셔서 모의 면접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가까운 분들은 오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뭐 그건 각자 선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카이빙을 좀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모의 면접을 진행합니다. 요 일정과 모든 건 요 강의 계획서에 있으니까 요것만 그냥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설명드리면 다 된 것 같고요. 이제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해야 돼서요. 자, 마인드셋, 뭐 제가 늘 이제 마무리로 드리는 말입니다. 제가 늘 이제 뭐 매사가 마음이 달렸다 이런 얘기죠. 뭐 화엄경의 얘기 같은 얘기인데요. 이 군법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마지막 시험이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조금 불필요한 소란스러운 정보와 또 면접 평가 체계가 조금 다른 데랑 다르다 보니 또 이렇게 좀 사실인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가 막 뒤섞이고, 또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 여러 비슷한 좀, 예, 떴다방 같은 여러 가지 정보들도 많이 보이고 되게 좀 어질어질합니다. 제가 볼 땐 아직까지. 그래서 뭐 상관없고요. 아까 정확한 정보를 좀 아시고 멘탈 관리를 좀 잘하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접 시간도 짧고 되게 좀 그런 면접이어서 좀 끝나고 나시면 되게 허무하실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게 꼴랑 이거 한다고 참 그 개고생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 멘탈 관리가 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시험이기도 하고 뭐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고 생각하시니 뭐 각자 여건에 따라서 좀 오만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좀 안정적으로 마음을 좀 갖고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그래서 아까 늘 말씀드리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면접위원 보시기 전에 본인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훨씬 더 면접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뇌가 말랑말랑해야 애드립도 잘 나오고 그러지, 웃어 받아야지, 꼭 5점 받아야지 이러면 뻣뻣해지고요. 더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으시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갔다 오자 준비되고, 이런 좀 안정감 있는 멘탈을 좀 유지해 주시는 게 결론은 면접 퍼포먼스가 되게 좋다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린 커트라인이나 이렇게 동점자가 많다 이런 경우도 충분히, 물론 약간 복불복의 영역이 있어서 무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은 차마 못 드리겠지만, 충분히 해볼 만한 여지들이, 평가 그 요소가 좀 다르기 때문에 평정 방식이 가능하다.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고, 예, 조금 가능성이 뭐 그렇다고 아주 높은 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좀 컴팩트하게 좀 잘 준비해 보자. 그래서 멘탈 관리를 좀 잘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인데 뭐 팁의 속담이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이 또 예쁩니다. 걱정을 많이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만 딱 준비하자. 괜한 걱정. 또 불안은 쉽게 전염이 되고 전파가 되니까요. 웬만하면 단톡방에 누구 뭐 미흡받았다는데 사실일까요? 이런 거 좀 올리지 마세요. 예, 좀 좋은 얘기들만 좋은 생각만 하면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5억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만 뭘까요 이게? 생애소득이라고 합니다. 라이프타임 인컴이라고 하죠. 예, 물론 군무원이 이거보다 조금 낮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죽어도 군무원이 됐건 공무원이 됐건 가장 좋은 이유는 안 잘린다는 것과 또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날 일할 계산돼서 예, 연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공무원 때 받는 급여는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총 생애소득이에요. 라이프타임 인컴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 전날까지 받는 돈의 평균값입니다. 지금 물가 인상률이 반영이 됩니다. 계속 지금 현재 가치로 25억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뭐 한 3, 40년 뒤에는 더 올랐겠죠. 무슨 말이냐? 적지 않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돈이 뭐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뭐 손흥민 주급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 그건 뭐 신계에 계신 분들이고 적어도 예, 경제적인 자유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배고프지 않아도 되고 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여유는 없지만 적어도 예, 안정적으로 예,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좀 떠올리셔서 너무 이렇게 뭐 큰 돈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요거만 끝내시고 붙으시면 그 다음에는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자유가 생기는 부분들이 저는 되게 삶에서 크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군무원분들이 또 다니시다 보면 여러 가지 좀 근무 여건의 문제 등등등으로 해서 이동과 드남이 많은 건 분명히 사실이기는 한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되게 만족하고 다니시는 분들도 의외로 또 많아요. 의외로. 물론 이제 근무지 영향이 되게 크다고 생각은 들지만 그건 가봐야 알 일이고요. 가시려면 일단 면접을 붙어야 가는 거잖아요. 일단은 결론 붙고 보자. 그죠? 좀 안타까운 게 뭐 군무원이 뭐 이런 애 근무 여건이 어떤 애 이렇게 막 게시판 얘기하는데 들어가신 다음에 붙으신 다음에 예, 그 다음에 하셔도 충분하고요. 예, 제가 그런 표현을 씁니다. 세상은 어디 가나 비슷한 지옥입니다. 이해하셨죠? 천국은 없어요, 세상에. 세상은 어딜 가든 비슷한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도 정들면 천국입니다. 이해하셨어요? 군대 생활을 하셨던 분은 아시죠? 그죠? 지옥 같았지만 지나고 나면 잘 적응되면 지낼만 하고 다 있을만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그래서 뭐 군무원에도 부정적인 얘기들이 워낙 좀 많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또 시중에는 그런 부정적인 정보들이 더 많이 도는 것처럼 저는 체감적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물론 드남이 많은 것도 분명히 사실이기도 하나 뭐 다른 데는 안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물론 이제 그래서 군무원은 특히 육군 같은 경우는 근무지 문제가 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뭐 그것도 다는 아닐 테고요. 좀 나름대로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괜한 걱정하지 마시고 예, 좋은 생각만 하시고 야 25억 벌 수 있다. 이것만 끝나면 그죠? 예, 죽기 전날까지 돈 받을 수 있다. 예, 좀 메리트를 생각을 하시고 예, 면접 준비에만 붙는 데만 조금 신경을 쓰시고 약간 그 외의 정보들에는 조금 면접 최종 합격자 발표 날 때까지는 조금 밀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좀 부정적인 얘기가 많아서 군무원에 대해서는 비하적인 표현들도 많고 뭐 그래서 괜히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이런 말이죠. 예. 그래서 조금 얼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문을 보시면 뭐 대단한 걸 하는 건 아니어서 뭐 좀 단촐한 느낌은 있지만 할 것만 딱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 각자 사정은 다르겠지만 뭐 괜히 뭐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할 것도 없고 너무 무슨 긴장할 것도 없고 적절하게 본인 여건과 상황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예, 마지막 말로 드리고요. 하여간 면접자가 저는 늘 예, 마지막에 뭐 육군 먼저 보고 마지막 육군이 아마 맨 마지막에 할 텐데 제가 늘 질문 중계를 꼭 해드립니다. 예, 쭉 계속 모아서 그래서 그때그때 그에 물어보는 질문들까지도 제가 늘 마지막 날까지 다 알려드릴 터이니 일단은 여러분들은 저는 뭐 저 나름대로 마지막까지 끝날 때까지 뭐 결제하면 끝이다 뭐 이런 개념은 좀 없는 사람이라서 좀 서포트를 해드릴 터이니 수강생이든 아니든 단톡방에 들어와 계셔서 좀 궁금한 것도 좀 물어보시고 저도 뭐 필요한 게 있어요 좀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고요 최대한 좀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 면접 지금 초장에는 지금 지방직이랑 일정이 딱 겹쳐 있어가지고 좀 옴쭉달쭉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방직 면접이 좀 끝나면 이제 군무원 면접만 있으니까 저도 시간 아주 많습니다. 많으니까
뭐 궁금하거나 이런 것들은 아까 공식적인 뭐 줌이나 이런 실습 시간도 있는데 뭐 플러스 알파로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시간 되는 대로 더 할 테니까 뭐 여러분들이 약간 원하시는 대로 좀 최대한 뭐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 야, 5분 더 했네요. 예, 조금 더 해보려고 했는데.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오픈 특강은 마무리 짓겠고요. 궁금한 질문 있으면 좀 몇 가지 좀 질문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끝.